잠도 잘 자고 다 챙겨 먹는데 왜 이렇게 몸이 무겁지? 혹시 장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장이 컨디션과 무슨 상관? 상관 있지. 자, 여길 보라고. 사람 몸속 약 39족의 미생물들이 만들어내는 대사물질이 신진대사, 면역, 신경, 소화 등에 관여하거든. 근데 우리 몸속 미생물들의 80%가 장에 몰려 있어서 장내 미생물 생태계의 균형이 우리 몸 건강의 토대라고 하는 거야. 우와, 그렇구나. 그래서 뉴트리라이트는 당신의 장내 미생물 생태계 균형을 위해 맞춤형 마이크로바이옴 컨설팅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보다 집요하게, 철저하게. 네, 6월 브론즈 리더 미팅 사회를 맡게 된 파운더 세머럴드 이혜진입니다. 벌써 6월이고요. 2022 회계년도가 이제 3개월 이제 남아 있습니다.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데 지금 바깥 상황을 보면은 날씨는 굉장히 무덥고 경제 상황은 너무나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마 기름값을 보면 여러분들 깜짝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기름값이 올라가다 보니까 모든 물가가 미친 듯이 지금 폭등을 하고 있고요. 또 세계적으로는 또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아직까지도 종식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여러 가지로 경제 상황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나와 계신 분들을 보니까 바깥 환경하고는 좀 다르게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이 자리를 찾았고요. 또 우리 또 이렇게 줌으로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함께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준비를 하셨기 때문에 또 준비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불황들도 결국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기회로 오는 시간들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 6월 브론즈 미팅은 아주 특별한 미팅으로 준비가 되었는데요. 골든타임을 갖다가 이렇게 3개월 앞두고 정말 소중한 분을 저희가 또 이렇게 모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희 그룹에도 뇌생남이 있지 않습니까? 서울대 출신의 이렇게 사업자가 계시고 그런데 오늘 또 뇌생녀 서울대 출신의 정말 사업을 너무나 멋지게 하시고 정말 제가 과거부터 너무나 강의를 즐겨 듣고 좋아하시던 리더분입니다. 여러분들도 굉장히 많이 좋아하시는 리더분이신데요.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마이 아메이와 이게 자세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소중한 강의를 해주실 텐데 나올 때 여기 현장에 계신 분들은 여기서 이제 박수를 치면 이게 음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마음으로만 큰 박수를 갖다가 몸짓을만 좀 보내주시고요. 지금 줌으로 듣고 계시는 분들은 마음껏 박수를 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고현희 리더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현입니다. 오늘 정말 이렇게 사장님들의 소중한 시간에 저의 아메이를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참 영광입니다. 더 잘하라는 그런 뜻으로 생각하고 저의 아메이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아메이를 만났는지 그리고 제가 어떻게 또 아메이를 진행했는지 지금 제가 느끼는 비전이 무엇인지 이제 그런 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전 전직이 대학 교수예요. 근데 서울대학은 아닙니다. 저희 남편이 서울대학입니다. 남편이 서울대학이고 어쨌든 제가 이제 좀 굉장히 이른 나이에 박사학위를 했어요. 저희 친정 아버지께서 대학 교수셨거든요. 이제 어릴 때부터 들었던 얘기가 여자 직업으로는 대학 교수 최고다. 그 얘기를 진짜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너 빨리 박사하고 대학 교수 돼야 된다. 심지어 제가 저희 남편하고 결혼하려고 할 때 아버지가 참 반대를 하셨어요. 지금 박사학위를 받는 게 먼저지 결혼하는 게 중요하지가 않다. 그 정도로 이제 교육열이 높으셨죠. 그래서 제가 20대 때 이제 박사학위를 빨리 하게 되고 이제 대학 교수를 하게 됐죠. 근데 아버지 말씀대로 정말 좋았어요. 저는 진짜 대학 교수가 제 적성에도 맞고 진짜 너무너무 좋아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메이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대학 교수가 더 좋지 않나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그 아메이를 대학 교수 우리나라에서는 대학 교수를 하면서 아메이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대학 교수 자리를 놓고 아메이를 선택을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게 된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아메이는 저도 이제 제품으로 만났어요. 그러니까 저희 제품이 너무 좋잖아요. 근데 제품으로 어떻게 만나게 됐냐면 제가 이제 이 아메이를 만난 역사가 길어요. 제가 90년대 중반에 아메이를 만났습니다. 90년대 중반에. 그때는 이제 제가
공부도 하면서 또 대학에서 강의도 하면서 이제 애도 키우면서 이렇게 막 바쁘게 살 때였어요. 바쁘게 살 때였는데 여자들이 일을 할 때는 항상 다른 여자가 희생이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도 이제 친정 어머니가 저희 아이를 봐주셨어요. 그래서 친정 근처에 친정 이모도 사셨고 고모도 사셨고 어머니도 사셨고 저도 그 친정 옆에 딱 붙어서 살면서 아이를 친정에 맡기고 일을 할 때였어요. 근데 이제 퇴근하고 애를 데리러 갔는데 집안 분위기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나? 이제 우리 이모하고 어머니가 막 대화를 나누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희 이모가 가만히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모의 딸, 그러니까 저의 사촌 여동생이 이제 아메이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메이를. 근데 그때 저희 엄마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걔가 무슨 수로 사람을 끌어들이겠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무 무서운 얘기죠. 사람을 끌어들여. 막 굉장히 그 어감이 사람을 끌어들여. 막 근데 또 저희 이모가 뭐라 그랬냐면 언니 그거 있잖아 아메이 그거 제품 있잖아 10,000원 넘는 게 없다? 그건 팔아도 남지도 않아. 그건 팔아도 남지도 않아.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또 걱정을 하면서 걔가 아메이를 그만둬야 될 텐데 큰일이다. 그러니까 우리 이모가 언니 그거는 그만둘 수밖에 없어. 진행이 안 돼. 왜? 팔아도 남지가 않으니까. 그건 진행이 안 돼.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메이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때 얘가 이제 이거 아메이를 그만둬야 될 텐데 걱정이다. 이모 저렇게 걱정하시는데 왜 또 저런 일을 할까? 근데 우리 동생은 진짜 너무너무 애가 얼굴이 예뻐요. 내가 이 얘기를 하면 꼭 여자분들은 기분 나빠하시고 남자분들은 궁금해하시더라고. 표정이. 근데 얘가 이제 얼굴이 굉장히 이쁜데 역시나 부잣집에 시집 갔어요. 역시나 예쁘니까 이 얘기하면 여자분들 더 기분 나빠하시더라고. 근데 남자분들은 약간 실망하시고. 근데 어쨌든 결혼했는데, 그러니까 뭐 다른 일을 해야 될 이유가 없는 애예요. 근데 얘를 또 욕할 수가 없는 게 얘는 또 굉장히 성격이 좋아요. 친구도 많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착한 애를 뭐라고 할 수도 없고 더욱더 충격적인 거는요. 얘는 교회를 다녀요. 얘는 지옥에도 안 가는 애거든요. 그냥 완벽한 애예요. 이제 한마디로 완벽한데 얘가 이제 아메이를 이제 시작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언니, 내가 좀 갈게 이러는 거예요. 날 온다고? 나한테? 그 전에도 왔는데 그 전에 올 때는 아무렇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갑자기 아메이를 하는 동생이 오는 거잖아요. 이제 무슨 말이 떠오르냐면 걔가 어떻게 사람을 끌어들이겠니? 그러니까 얘가 나를 지금 끌어들이러 오는 거야. 막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막 끌어들여주면 안 돼. 끌어들여주면 안 돼. 나는 정신 바짝 차려야 돼. 그런데 동생이 왔어요. 이게 비닐봉지에다가 아메이 제품을 여기 이제 우수한 제품이죠 정말. 근데 뭐 아무튼 아메이 제품 뭐 세제며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비타민 뭐 이런 것들을 다 담아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 집 식탁에다 딱 놓으면서 언니 아메이는 피라밋이 아니고 네트워크 마케팅이야. 피라밋이 뭔지 네트워크 마케팅이 뭔지 그냥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끌어들여지면 안 돼 그 생각만 하고 있었죠. 부산에 무슨 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님이 아메이를 알아보러 미국을 가셨대요.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다 검색이 되지만 여러분 90년대 중반은 놀랍게도 핸드폰이 없던 시절입니다. 핸드폰이 96년, 97년에 나왔어요. 그 전까지는 사람들이 핸드폰 있긴 있어도 막 굉장히 벽돌폰 이런 거 돈 많은 사람만 들고 다니던 게 핸드폰이었고 일반적인 사람들은 핸드폰이 없던 시대예요. 스마트폰 당연히 없고 인터넷이 놀랍게도 안 되던 시절입니다. 인터넷이 없던 시절을 생각하실 수 있으세요? 네,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교수님이 아메이를 알아보러 미국을 가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지금은 다 이렇게 손안에서 검색이 되지만 그때는 알아보러 미국을 가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어쨌든 교수님이 미국에 가서 다 알아봤는데 아메이가 너무너무 좋은 회사여서 와서 아메이 사업을 열심히 해서 그때는 또 대학 교수도 아메이를 할 수가 있었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아메이를 너무 열심히 해서 대학 교수 수입보다 아메이 수입이 진짜 더 크대요. 그래서 이게 의사도 하고 뭐 교수도 하고 언니 이건 대단한 사업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 그 말을 다 믿었어요. 교수님이 가서 알아봤는데 당연히 맞겠죠. 하지만 내가 할 일은 아니죠. 일단 나는 뭘 알아보기 위해서 미국을 갈 정도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분은 성공하셔야죠. 미국 가서 알아볼 정도의 그 정도의 액션이 있는 분이 성공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 누가 성공합니까? 그런 분이 성공해야지. 그분은 성공하는 거 맞아. 하지만 나는 그런 사람 아니잖아. 그리고 내가 딱 보니까 세일즈야. 비닐봉지에다가 담아서 왔죠, 동생이. 그거 내 식탁에다 놨죠.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나보고 사라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그렇게 할 자신이 없는 거죠. 나는 그렇게 할 자신이 없어. 그러니까 나는 세일즈도 못하고 나는 사업성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아메이는 못하는 거죠. 그리고 끌어들여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벌벌 떨면서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기 나 그 아메이 그거 나 그거 못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했더니 동생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해맑은 표정. 하하하하하 막 이렇게 웃으면서 언니 같은 사람은 아메이 못해. 언니는 공부나 해. 딱 이러는 거예요. 언니는 제품만 쓰면 돼. 이렇게 끌어들이는 거 딱 멈추는 거예요. 너무 감사했어요. 끌어들이는 거 멈추는 그 순간. 지금 이제 제 동생이 제 회원인데 그 얘기를 해요. 제가 올 때까지만 해도 언니한테 아메이 얘기를 좀 할까 했는데 문을 딱 열고 그 언니의 한심한 얼굴을 보는 순간 그 사회성이 떨어지는 그 한심한 얼굴을 보는 순간 더 이상 아메이를 전달할 수가 없고 아, 이 언니는 그냥 제품만 쓰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대요.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누가 할 것이다 안 할 것이다 다 그냥 내 판단이에요. 내 판단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상대방이 판단해야지 왜 내가 판단합니까? 누가 할지 모르는데 만약에 그때 나에게 아메이 설명을 했다면 내가 했을지도 모르잖아요. 어쨌든 간에 이제 그때 끌어들여지지가 않아서 너무나 이제 고마웠고 너무나 고마운 마음에 그래 나 제품만 쓰면 되지 이거 얼마야? 바로 물어봤죠. 그랬더니 이모가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비싼 게 별로 없어가지고 뭐 그 당시에는 뭐 청정기 정수기 이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비싼 게 없어서 다 사도 정말 10만 원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고마운 마음으로 제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품을 썼는 그 동생이 제품을 주면서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언니 이 제품은 좀 알아보고 써야지 그냥 쓰면은 차이를 알 수가 없어. 그래서 뭔데 했더니 이 세제는 한 번만 헹궈도 싹 씻겨 나가가지고 세제 가루가 남지 않아. 그래서 옷 솔기에 세제 가루가 남지 않기 때문에 피부 트러블이 하나도 없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 그렇게 좋은 거야? 알았어. 언니 이 로션은 발뒤꿈치에다 바르면 발뒤꿈치 갈라진 게 딱딱딱 붙어. 그래서 아 그래 알았어. 그래서 언니 이 비타민은 그래서 저기 비타민은 형부가 의사라서 공짜로 들어오는 게 많은데 비타민은 뺄까? 언니 이거 먹어야 돼. 그러면서 그 일반적인 약국 비타민은 언니 그 석유에서 추출한 거야. 그런 거 먹지 마. 언니 석유 물에다 넣고 석유 섞어서 먹어? 막 이러면서 언니 그런 거 먹지 마. 이거는 정말 유기농 채소 다 갈아가지고 만든 거야. 이런 거 먹어야지 효과 있어. 이거 먹으면 감기 안 걸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럼 그거 먹어야지. 그래 먹어야지. 그래서 이제 다 사고 동생이 떠났고 쓰면서 느꼈어요. 아 정말 동생 말이 맞다. 제품 너무 좋구나. 전 꽤 둔감한 편인데도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제품이 너무 좋은데 좀 갖다 달라고 하기에는 조금 미안하잖아요. 이게 가격이 비싸지 않으니까. 그래서 좀 전반적으로 떨어질 때를 기다렸다가 이제 좀 한꺼번에 주문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몇 달이 지난 후에 이제 동생한테 연락을 했죠. 나 그 제품 다시 갖다 줄 수 있어? 그랬어요. 동생이 언니 어떻게 해? 나 아메이 그만뒀어.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짧은 시간에 언니 그냥 아무 제품이나 써. 그냥 할 수 없지 뭐. 전화 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메이는 이거는 진짜 그 경영학과 교수님 그런 사람만 성공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동생처럼 활발한 애가 안 되면 이게 도대체 누가 되겠냐. 이렇게 여유 있고 성격 좋고 외모도 좋고 이런 애도 안 되는데 정말 그거는 저기 진짜 대단한 이 세상 사람이 아닌 듯한 이제 외계에 있는 듯한 그런 대단한 능력자들이 이제 꼭대기에 있고 나머지는 비닐봉지 들고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지쳐서 나가 떨어지는 사업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아무나 못하는 사업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고 다만 이제 제품을 쓰고 싶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제품을 찾아서 떠났죠. 어디로 떠났냐면은 미제 물건 파는 곳으로 떠났죠. 아파트 그 상가 앞에는 미제 물건 파는 상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제 물건 파는 데 가가지고 저 아메이 있나요? 했더니 없대요. 그래서 제가 왜요? 이건 미제인데? 왜 없어요? 막 이렇게 없대. 그래서 미제 물건인데 왜 없지? 그래서 이제 백화점도 가니까 없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그래 아메이에 전화해서 물어보면 알지. 그래서 이제 아메이에 전화를 했어요. 아메이에 전화를 했더니 콜센터에 전화를 해서 아메이 제품을 사고 싶은데 어디서 판매를 하냐. 그랬더니 아메이는 마트에 없고 일반 매장에 없고 사람을 통해서 사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전화번호 2개를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래요. 근데 요즘은 이제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바로 가입이 되는데 그 당시에는 인터넷이 없었던 시절이기 때문에 제가 그 전화를 해서 그 사람이 저한테 오면 회원가입 신청서를 주면 제가 그 신청서를 쓰고 통장 사본과 캐시백을 받아야 되니까 통장 사본과 그다음에 주민등록증 사본
왜냐하면 그 통장이 정말 내 건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 서류를 주면 그 사람의 회원번호를 준대요. 저한테 받아다 주면 제가 그 회원번호를 가지고 전화 주문을 하면 된다고 그렇게 안내를 친절하게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물건 좀 쓰는데 이제는 간첩처럼 접선까지 해야 돼. 와, 이거 접선이야. 이제 또 정말 하기 싫더라고요. 누가 올지 모르잖아요. 누가 올지 모르는데 거기다가 뭐 캐시백이라는 설명은 사실 없었어요. 그냥 신청서하고 통장사본하고 주민등록증 사본을 주면 된다 하는데 왜 내가 모르는 사람한테 통장사본과 주민등록증 사본을 줘야 되지? 밑도 끝도 없는 얘기잖아요. 밑도 끝도 없는 얘기. 그래서 제가 전화를 안 했죠. 전화를 안 했어요. 굉장히 겁이 많았기 때문에 전화를 안 했고 딱 보니까 저처럼 고통받는 사람이 또 있었는데 그게 바로 우리 이모였죠. 우리 이모가 뭐 딸이 했으니까 제품을 쓰셨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이모는 그 아메이 오메가3를 먹으면 무릎 아픈 게 싹 가라앉는다는 거예요. 오메가3를 먹으면. 그래서 이제 그 오메가3를 먹어야 되는데 이제 딸이 그만뒀으니까 살 수가 없잖아요. 고통을 받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딴 거는 효과가 없고 아메이 것만 효과가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이모한테 이모 그거 모르는 사람 만나서 접선해야 돼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모가 그때 너무 실망을 하시면서 한숨을 확 쉬시면서 정말 그 이순신이 아마 한산도 대첩 전에 그렇게 한숨을 쉬었을 거예요. 긴 한숨을 확 쉬시면서 어떻게 하시냐면 연희야 내가 가입하마. 내가 총대 맬게. 그래 내가 늙었잖아. 나는 어떻게 돼도 상관없잖아. 너 젊었으니까 너는 하지 마. 내가 하면 돼. 내가 총대 맬게. 이랬어요. 와, 지금 생각하면 진짜 한심한 게 참 그 제품이 그렇게 좋은데 회사가 이상할 리가 없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어떻게 끌어들이겠니라는 그 한 문장이 너무나도 강한 고정관념이 돼서 아무것도 안 보이게 되더라고요. 그냥 나는 아메이에 가입하면 무슨 이상한 조직에 들어가. 이런 식의 느낌을 받으면서 그렇게 그냥 싫어한 거예요. 그냥 이유가 없어. 그냥 싫어.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이모를 아메이에다 밀어 넣었죠. 그래서 우리 이모가 회원가입을 하고 저는 이제 이모 번호로 제품을 계속 사서 쓰는 그런 이제 꾸준한 소비자로 지내오고 있었어요. 그러고 이제 오랜 세월이 지났어요. 그냥 아메이 제품과 함께 사는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이제 다시 아메이가 오게 됐어요. 이제 인터넷 시대가 열리고 이제 막 그러던 때 저랑 이제 친한 선생님이 계셨어요. 제가 대학 교수 하기 전에 대학 졸업하자마자 2년간 고등학교 선생님을 했었거든요. 그때 저하고 같이 그 고등학교에 같이 들어갔던 신입 교원으로 둘이 같이 들어갔으니까 얼마나 친했겠어요. 둘이 첫 직장 생활을 같이 했던 선생님. 거기다가 우리가 정말 이런 그 취향이 딱딱 맞는 그런 친구였어요. 어떤 취향이냐면 이렇게 지적인 허영심이 가득 찬 여자들 있잖아요. 어머 누가 옷을 사요? 책을 사야지. 막 이런 여자들 있잖아요. 어머 누가 공연을 봐요? 강연을 들어야지. 그럼요.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뭐, 이제는 무슨 책이 좋아요? 이제는 무슨 강연이 좋아요?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것 때문에 친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대학으로 자리를 옮겼고 그 선생님도 남편 따라 캐나다 갔다 오고 이러면서 이제 어떤 다른 일을 하고 있었어요. 교사는 하지 않고 출판업계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선생님이 이제 우리가 1년에 굉장히 친해가지고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은 꼭 만났거든요. 근데 이제 연락을 또 하셔가지고 우리가 만나게 됐죠. 만나게 됐는데 또 책을 추천을 해주시면서 부자 아빠 가난 아빠 책도 추천을 하고 좋은 또 마케팅 강의가 있는데 들어보겠느냐. 또 마침 여름방학 때고 저는 대학교 특강인 줄 알았어요. 마케팅 강의니까 이젠 또 경영학으로 넘어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너무 다양한 분야를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 가야죠. 예, 선생님 갑시다 해가지고 이제 약속 날짜를 잡고 이제 가게 된 거예요. 딱 가게 됐는데 너무 충격적인 게 아메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너무 쇼킹했어요. 그래서 제가 뒷걸음질을 자연스럽게 치면서 선생님 이거 아메이네요? 그랬어요. 예, 아메이예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저 아메이 다 알아요. 저 듣고 싶지 않아요. 그랬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메이를 모를 때 아메이를 안다는 얘기를 하는지 제가 잘 압니다. 저도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선생님이 그래도 왔는데 좀 듣고 가지 뭘 또 그냥 가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뭐 그냥 갈 이유는 없죠. 그래가지고 이제 와서 들었죠. 와서 들었어요. 그래서
사업 설명에서 듣게 된 거예요. 이제 쭉 필기를 하면서 듣는데 아메이 기업 이념, 자기 사업으로 성공을 꿈꾸는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제공한다. 딱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메이 제품은 마트에서 판매하지 않습니다. 마트에 판매를 하면 마트에 매장을 낼 수 있는 사람만 아메이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아메이 창업자들은 그런 것을 원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성공하고 싶어 한다면 돈이 있던 없던 나이가 많든 적든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마트에 납품하지 않고 무점포 방식을 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원제로 하는 겁니다. 무점포 방식이니까 누가 누구한테 어떻게 전달하는지 알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저 여기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무슨 기업 이념이 자기 사업으로 성공을 꿈꾸는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거지? 기업 이념은 이윤을 추구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되게 특이하다. 나는 너무나 불편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이었거든요. 아메이에 대해서 불만을 가졌던 유일한 부분이 이거였어요. 왜 점포에다 놓고 팔지 않느냐 이것 때문에 굉장히 안 좋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이런 심오한 철학을 갖고 있다는 거에 갑자기 내가 알고 있는 상식과 다른 이야기가 나오니까 아주 집중해서 듣게 되더라고요. 아주 집중해서 강의를 들었고 제가 이제 그 강의를 마치고 이제 저의 그 선생님이 그 친구가 저한테 이 책들을 추천을 해줬어요. 이걸 읽어보라고. 그 선생님 이거 읽어보세요. 책이 너무 좋아요. 이거를 읽으면은 진짜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 책을 다 읽었어요. 전 책을 좀 좋아하는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읽고 정말 감명을 받았어요. 정말. 여러분 이거 읽어보세요. 진짜 감명을 받아요.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를 꼭 읽어보시고 영원한 자유기업은 꼭 읽어보세요. 제가 이런 사람들은 인탈천이야. 인간의 탈을 쓴 천사. 정말 인탈천이야. 너무 착하더라고요 이분들이. 이런 사람들이라면 나도 진짜 해보고 싶다. 내가 착하지 않아도 이렇게 착한 사람들이랑 같이 하고 싶잖아요. 너무너무 착한 사람들이라는 걸 느꼈고 여기 보면 스스로 돕는 사람들을 돕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소제목에 써있죠. 스스로 돕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죠? 우리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내 스스로 일어서고 싶어하는 사람이잖아요. 저는 아메이 하시는 분들은 다 스스로를 돕는 분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 주변에는 남이 나를 돕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남편이 나를 도와줬으면, 우리 친정엄마가 좀 유산을 많이 남겨줬으면, 우리 시어머니가 나한테 재산을 줬으면, 내 자식이 나를 잘 봉양했으면, 다 남이 나를 돕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아메이 하시는 분들은 내가 잘 돼서 우리 남편 도와주고 싶어. 내가 잘 돼서 우리 시어머니, 우리 친정어머니 용돈 드리고 싶어. 내가 잘 돼서 우리 아이 유학 보내고 우리 아이 도와주고 싶어. 정말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스스로 일어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을 돕는 사람이 되라. 뭐로? 아메이를 줌으로써. 제가 정말 진짜 이거 대단한 사업이다. 제가 느꼈어요. 느꼈고 더욱더 제 현실을 직시시켜 준 게 이런 내용들이었어요. 그 부자 아빠 가난 아빠라는 책을 추천을 받아서 제가 읽었는데 거기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열심히 살아서 부자 되는 게 아니라 사업을 해야 부자 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사업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저희 집안 자체가 다 선생님이고 공무원이에요. 다. 그러니까 뭐 사업이라는 거를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 책에서는 사업을 해야지 부자가 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 돈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도 그 책을 통해서 다 배웠어요. 그 책에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 부자 아빠 가난 아빠 그 책에. 여기 우리 돈에 대해서 수입, 지출, 자산, 부채. 수입은 돈 들어오는 거, 지출은 돈 나가는 거. 자산은 내 재산, 집이고 차고. 우리 영끌하잖아요. 영끌해서 집 다 사잖아요. 그리고 부채, 누구한테 빌려온 거, 은행 대출금 이 정도만 우리가 생각했잖아요. 부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수입은 돈 들어가는 거, 지출은 돈 나가는 거 맞지만 자산은 내 이름으로 등기된 아파트가 아니라 나한테 수입을 갖다 주는 것들이 자산이라는 거예요. 아파트가 나한테 지출을 만들잖아요. 그럼 그건 부채라는 거예요. 은행의 자산이고 나의 부채다. 그런 얘기를 그 책을 통해서 하면서 그 책에서 지속적인 수입이 바로 자산이다. 내가 일을 하든지 하지 않든지 계속 나오는 돈이 자산이고 그것이 있어야만 인생이 편안하다. 내가 일하지 못하는 순간이 오니까. 그 책을 통해서 처음 배웠어요. 저 박사학위 받을 동안 이런 얘기 들은 적이 없어요. 저희 아버지가 박사셨는데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해주신 적이 없어요. 저는 이 책을 통해서 너무나 쇼킹했어요. 내 현실을 모르고 있었구나. 내 현실을.
저는 대학 교수였고 저희 남편이 내과 의사니까 수입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착각을 했던 거예요. 착각이에요. 착각. 여기 그 책에 이 내용을 보고 정말 내가 사업을 해야 된다고 느꼈거든요. 여기 이제 인플로이, 셀프 인플로이, 비즈니스맨, 인베스터 이렇게 네 부류가 있을 때 대부분은 여기 파란색 글씨로 되어 있는 직장인이나 자영업 전문가에 들어가고 극소수의 사람들이 사업가에 투자가다. 근데 직장인 자영업 전문가는 자기가 노동을 해야만 돈이 나오기 때문에 노동을 못할 땐 돈이 안 나온다. 그리고 사업가 투자가는 처음에는 노동으로 일굴지 모르겠지만 어느 단계가 되면은 자산 수입이 있기 때문에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일을 하지 않아도 수입이 나오는 거다. 그래서 내가 직장인이나 자영업이나 전문가의 영역에 속해 있다면 반드시 사업가의 길로 가야 된다. 그리고 사업으로 잉여 수입이 오면 그때 투자의 길로 넘어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그 책에서 했거든요. 정말 이 책은 너무나 쇼킹한 저한테 제 현실을 직시시켜주는 그런 책이었어요. 직장인, 우리 대부분 직장인이잖아요. 저도 직장인이었잖아요. 직장 그만두면 돈 안 나오잖아요. 그럼 직장에 내가 평생 다닐 수 있어요? 평생 다닐 수 있으면 그것도 괜찮죠. 평생 못 다니잖아요. 난 직장에 뼈를 묻고 싶어. 뭐라고 하겠어요? 왜 이렇게 부담스럽게 굴어? 네 뼈를 추려가. 왜 그래? 우리를 원하지 않아요. 나이 든 우리를 원하지 않습니다. 자영업 전문가? 저희 남편이 전문가죠. 코로나 때 우리 남편 어땠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내과 의사 어땠을 것 같습니까? 제가 진짜 메르스 2015년에 메르스가 왔던가? 그때 메르스가 딱 오는데 그때 메르스는요. 치사율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게 지금 코로나는 치명률이 1% 2%인데 메르스는 그때 한 30% 이랬어요. 의사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때. 그래가지고 그래서 2달 만에 끝난 거예요. 치명률이 높으면 빨리 끝나요. 왜냐하면 바이러스 걸린 사람들이 빨리빨리 죽기 때문에 안 퍼지는 거예요. 치명률이 낮을 때 이게 오래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제 메르스가 상륙을 했습니다. 메르스가 상륙을 했는데 큰일 났어 이제. 남편 죽을까봐 내가. 그래서 이제 내가 남편 보고 자기 병원문을 닫아라. 너무 위험하다. 병원문을 닫아라. 남편이 병원문을 닫으면 지금 어디가 메르스 병원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병원문을 닫으면 오해를 받는다. 내가 메르스 병원인 것으로. 그러면 우리는 메르스로 죽기 전에 굶어 죽는 거다.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나가라. 목숨 걸고 나가라. 남편을 이제 우크라에 보내는 심정으로 병원을 보냈습니다. 근데 다행히 넘어갔어요. 넘어가서 이제 끝났어. 메르스는 다시 오지 않아. 아니요. 코로나가 오더라고요. 코로나 와서 많은 자영업 하시는 분들 고통을 받았죠. 저희 남편도 고통을 받았습니다. 누가 병원을 와요? 코로나인데 누가 옵니까? 똑같은 거예요. 일 안 하면 돈이 안 나오는 거는요. 똑같은 거예요. 내가 일을 해야만 돈을 버는 사람들. 여러분 고소득자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도 그냥 굉장히 그 위험한 상태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특히 고소득자는 더 위험해요. 생활 규모가 크잖아요. 작은 차 안 타고 큰 차 타고 작은 집 안 살고 큰 집 살고 생활비가 얼마나 많이 듭니까? 부조금 할 때 남들 5만 원 해도 되는 거 꼭 20만 원 해야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지출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지출이 많은 상태에서 노동 못하게 되는 순간이 온다? 엄청난 타격이죠. 우리가 고소득자를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 똑같다. 노동 수입으로 사는 사람들은 똑같은 거예요. 어쨌든 제가 이제 그런 걸 알면서 자산 수입을 만들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아메이를 해야 되겠다고 결정을 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아메이를 이제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유심히 봤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저의 상위 플래티늄 사장님이 이제 계셨는데 제가 그분한테 이제 갔죠. 왜냐면 우리 스폰서는 나랑 똑같잖아요. 우리 스폰서는 나보다 한 달 먼저 사인하신 분이에요. 똑같아. 그냥 똑같은 사람이라서 제가 이제 딱 보니까 그래도 좀 돈이 돼 보이는 분한테 가서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분이 좀 돈 되는 것 같아. 아메이 하시면서.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사장님 제가 아메이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또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그 사장님이 미팅에 나오셔야 돼요. 미팅 나오시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팅 나오면 된다는 그 말이? 제가 미팅 나왔는데요. 한 2번 들어보니까 내용이 똑같아서요. 내용 똑같잖아. 내용 똑같아요. 나오면 그 얘기를 했더니 그래도 미팅에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니 여기 뭐
회원을 만들거나 제품을 쓰거나 뭐 이렇게 제품을 전달하거나 이런 방법이 좀 어떻게 더듬더듬하면서 하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요. 미팅을 나오셔야 된다고요. 딱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그냥 미팅만 나오면 되나요? 짜증 살짝 났죠? 이 미팅 나오면 되나요? 예, 미팅만 나오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아니 얼마를 나오면 사장님처럼 수입이 되는데요? 한 2년? 한 2년 정도 나오면 플래티넘 되지 않나?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냥 미팅만 나와가지고 앉아가지고 그랬더니 그분이 예 그냥 앉아가지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당황해가지고 일주일에 몇 번 나오는데 한 2번에서 3번? 한 3번 정도 나와서 한 2년? 그래서 제가 너무 황당해가지고 아 그러면 뭐 매일 나오면은 1년이면 되는 거예요? 사장님처럼? 딱 그랬더니 예 매일 나오면 1년이면 될 수 있겠죠. 딱 그러는 거예요. 그 얘기에 제가 매일 나와야겠구나. 제가 또 하나 잘하는 거는 또 잘 믿어요. 잘 믿어가지고 아 그래 그럼 난 매일이야. 그래서 그냥 매일 나왔어요. 그때 매일 미팅 있었거든요. 매일 나왔어요. 그냥 매일 퇴근하고 여기 퇴근하고 여기 이런 식으로 계속 일요일도 있고 토요일도 있고 계속 나왔어요. 계속 나오면서 앉아 있고 그러면서 이제 어마어마한 트러블이 생겼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메이 하면 가족들이 제일 싫어하죠. 가족들이 제일 싫어합니다. 일단 저희 엄마가 쓰러지셨고요. 우리 엄마 진짜 내 딸 대학 교수야. 내 딸 박사야. 막 이런 자부심에 꽉 차 있는 분. 갑자기 내 딸 아메이야. 막 갑자기 막 너무 화가 나는 거야 우리 엄마가. 너무 화가 나. 우리 엄마 너무 화가 나. 너 애만 잘 키우고 되지 뭐 네 남편 의사인데 너 왜 그런 이상한 거 하면서 너 막 핍박이 막 시작이 돼요. 막 핍박이 막 시작돼. 제가 막 울면서 아메이가 진짜 좋은 건데 막 이러면서 오빠 아메이 이거 되게 막 친정 오빠한테 오빠 이거 아메이 자기가 뭐 옛날에 친구가 아메이를 해서 따라가 봤는데 막 카타콤베처럼 뭐 지하실 어디로 들어가서 자기 너무 무서웠대. 아메이도 아닐 거야 막. 어쨌든 그런 얘기를 막 하고 오빠는 그래도 대학까지 나온 사람인데 그런 헛소리를 하고 제가 너무 답답해서 막 울고 에이 막 이러니까 남동생이 누나 내가 갈게 어디야 내가 따라가서 들을게 그래서, 그래 너다 그래 너 야 어디로 와 그래가지고 강의를 들었는데 와 얘가 너무 반응이 좋은 거예요. 와 누나 아메이 너무 좋다 너무 좋아 막 그냥 스피치를 아메이 정말 대단합니다 뭐 스피치도 너무 잘해. 집에 가면서 이제 너 나랑 아메이 할 거지? 아니 누나는 아메이 안 해. 딱 고시 공부하잖아. 막 이러면서 끝까지 아메이를 안 하고 막 나는 막 괴로워 죽겠는데 아무도 내 말을 안 들어. 그때 눈물이 막 너무 나는 거예요. 눈물이 나면서 남편도 막 하지 말라고 눈물이 막 나면 이 세상에 이렇게도 내 편이 없단 말인가. 이 세상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철학적인 슬픔. 근데 그 순간 갑자기 떠오른 거야. 아니다. 내 편이 있지. 나는 내 편이잖아. 나는 내 편이잖아요. 아니 남들이 너 못한다 그럴 때 내가 그렇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이러고 살아야 돼요? 아니지. 남들이 못한다 할 때 왜? 나 괜찮아. 나 할 수 있어. 좀 이렇게 나가야지. 맞아. 나는 나를 사랑하자. 나는 나에게 용기를 주자. 딱 결심하고 이제 나는 더욱더 미팅에 집중한다. 막 이래가지고 집중했더니 우리 남편이 막 울상이 됐어요. 울상이 돼가지고 이제 저보고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아메이 그거 누구한테 전달해야 되는 거지? 딱 이래요. 그래서 어떻게 알았지? 사업 설명 한 번도 안 듣고 그걸 알았어? 남편이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괴로워하면서. 전달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내가 알았어. 맞아. 그거야. 아메이 누구한테 얘기해야 돼. 자기 누구한테 얘기할 거야. 누구한테? 갑자기 전달할 사람은 없죠? 누구한테? 그랬더니 자기는 전달할 사람이 2명밖에 없어. 그래서 내가 누구? 나랑 장모님. 둘 다 싫어하잖아. 아메이는 안 돼.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도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도 하고 싶어서 제가 남편을 초대를 했어요. 자기 그렇게 반대만 하지 말고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그래도 나와서 자기가 알아보고 자기 머리 좋잖아. 자기가 직접 알아봐야지. 일단 앉아. 그래가지고 내가 막 저 사업설명 연습 되게 많이 했어요. 사업설명 막 하니까 남편이 또 궁금한지 지금 2차 보너스가 지금 중복이 되고 있거든. 그건 어떻게 해결하지? 저희 남편이 또 서울대학 나왔잖아요. 똑똑하잖아요. 나는 그 질문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 그래서 내가
2차 보너스가 중복이 된다고? 그러니까 패스업을 물어보는 거예요, 남편이. 그래, 지금 2차 보너스 중복되고 있잖아. 그래서 내가, 나는 그거를 해결하지 못해. 자기가 직접 해결해. 난 2차 보너스 해결 못해. 남편이 답답해서 미팅을 나왔죠. 2차 보너스를 듣고 싶어서. 그래서 2차 보너스를 다 듣고, 그리고서는 이제 그 랠리라는 행사가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그 스폰서가 보러 오라 그러더라고요. 남편이랑 같이. 제가 랠리를 한번 먼저 봤어요. 유치원 행사 같더라고. 제가 보기에는 뭐 서로 뭐 대단하십니다. 뭐 짜고 치는 고스톱이야 뭐야 뭐 대단하십니다. 뭐가 대단해. 막 유치원 학예회 갖고 막 거기다가 우리 남편을 데려오라고? 우리 남편을 거기다가? 근데 어쨌든 같이 가게 됐어요. 어쨌든 같이 가게 됐는데 난 너무 쇼킹했던 게 우리 남편이 그걸 보면서 울어. 우리 남편이 아메이 진짜 순수한 사람들이 한데 세상에 그것도 그 당시에 50대 남자분이 스피치를 못 해가지고 마이크 들고 계속 이렇게 떨다가 결국 스피치 못하고 내려가셨거든요. 근데 남편이 그분을 보면서 울면서 이런 분들이 자기 꿈을 얘기하는 이거는 너무 좋은 사업이라는 거야. 세상에 이런 사업이 어딨냐는 거야. 랠리를 보고 비전을 보더라고요. 그러더니만 막 그냥 사람을 후원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 후원 사업하는 거 내가 도와줄 거야. 딱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와 고마워. 나 대학교에서 그만둘 건데. 그만둬. 아메이 해야지. 막 이러면서 이거야. 막 이러면서 그렇지. 그래서 막 남편이 아메이를 하니까 막 남편 친구들한테 막 전화해가지고 너 꿈이 뭐냐? 너 꿈이 뭐냐? 막 친구가 나 50억이야. 나 50억 버는 거야. 그래. 미국에서 온 MA가 너의 꿈을 키워줄 것이다. 그랬더니 그분이 MA? 그분이 이제 그 컴퓨터공학과거든요. MS 자회사인 줄 알았대요. MA 그리고 나오셨어요. 아메이구나.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내가 50억의 꿈을 좀 너무 과한 것 같아서 20억으로 낮췄었는데 다시 50억으로 해야 되겠어. 막 그러면서 같이 하고 막 너무 잘 되는 거야 이게. 남편이 막 하니까 막 그냥 막 세미나에 막 50명씩 들어오는 거예요. 나는 GP인데. 막 그냥 너무 좋은 거예요. 막 그냥 이게 막 뭉게구름처럼 막 그냥 막 몰려와가지고 너무 잘 돼. 그랬는데 저희 남편이 이제 이제 이 정도 키워놨으니까 자기가 할 수 있지? 딱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나 할 수 있지. 내가 혼자 할 수 있지. 그래 그럼 열심히 해봐. 그리고 남편이 이제 너무 바쁘니까 빠졌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남편이 데려온 사람들이 다 빠져. 같이. 어느 날 미팅 갔는데 나 혼자 있어. 어떻게 된 거지? 나는 PT인데 파트너가 없어요. 이게 무슨 일이지? 갑자기 미팅 나오기 싫어진다. 막 이러면서 이제 갑자기 이제 그만두고 싶더라고요. 이제 다시 학교로 돌아가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잘했던 거는 그동안 이게 미팅을 들었던 게 있어서 스폰서와의 상담. 그래서 다시 이제 플래티늄 사장님한테 상담을 하겠다 해서 사장님 제가 요즘 아메이가 많이 힘들어요. 뭐가 힘드시죠? 그래서 미팅을 나오기가 싫습니다. 그랬어요. 그 증상은 언제부터 시작됐죠? 의사야 의사. 그래서 아마 한 달쯤 그랬더니 아메이를 하면서 그 증상이 반드시 생긴대요. 아메이의 감기 같은 거래. 그 유일한 치료법이 있긴 있대. 그래서 뭐죠? 했더니 미팅을 나오십시오. 내가 지금 사장님 제가 미팅 나오기 싫다고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사장님이 미팅 나오기 싫으시구나. 그러면 정말 이거는 아주 유일한 방법인데 뭐죠? 습관적으로 미팅을 나오십시오. 그러니까 무슨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나오십시오. 그냥. 그래서 제가 습관적으로 미팅을 나왔어요. 다시 이제 아메이가 떠오르기 시작하더라고요. 다시 습관적으로 미팅을 하니까. 그랬는데 저한테 또 위기가 왔죠. 나를 그렇게 이끌어주던 나의 스폰서들이 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아메이를 떠나게 된 거예요. 혼자 남았어. 남편 떠났지, 스폰서 떠났지. 뭐 원래 나한테 전달해준 스폰서는 금방 떠났고 그 위에 스폰서들이 막 다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너무 이게 막 너무 열심히 했어요. 그래도 막 그냥 강릉 갔다 대전 갔다 막 강릉을 가면은요 이게 대관령 고개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저녁에 8시에 이제 강릉에서 미팅이 있거든요. 그러면 8시에서 10시까지 미팅을 하고 오면 밤에 이제 그 대관령 고개를 넘는 거예요. 근데 강릉도 저는 사실 아메이 하면서 처음 가봤어요. 제가 이제 어느 날 짐 싸가지고 강릉 가려고 이렇게 하는데 남편이 오늘 어디 가지? 막 짐을 막 여러 가지 싸니까. 그래서 나 오늘
강릉 가는데 그랬더니 남편이 강릉 어딘 줄 알아? 이러더라고요. 가보면 알지. 오늘 가봐야지. 그러고서 이제 가서 미팅을 하고 오는데 막 그냥 저한테 강릉에 동생을 소개했던 분은 또 아메이를 자기는 무릎이 아파서 아메이를 못 가겠다고, 뭐 강릉까지 못 가겠다고. 그래서 그냥 나만 가는 거예요. 나만. 그 파트너들이 다 나처럼 하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난 갔어. 그래서 이제 거기서 막 미팅을 하고 오는데 100원의 고개를 넘는데 안개가 너무 자욱해. 앞이 안 보여요. 앞이 안 보이는데 옆에 분들은 현지 분이라 막 쌩쌩 달려요. 난 터널 들어가면 보여. 그래서 좀 가다가 터널 나오면 또 깜깜해. 막 너무너무 무서운데 진짜 한치 앞이 안 보여요. 근데 거기서 막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무서워서도 눈물이 나고 또 하나는 내가 하는 아메이 같은 거야. 너무 답답한 거야. 너무 못해. 앞이 안 보여. 도대체 언제 이게 끝나냔 말이야. 이렇게 힘들게 막 천만 PB 억지로 하는 거. 도대체 언제 끝나 이게. 그래서 눈물이 막 나면서 와 이거 어떡하지? 근데 쫙 돼가지고 내려오잖아요. 안개가 싹 꺼지면서 길이 그냥 쫙 뚫려요. 이거야! 막 이러면서 나의 아메이는 이렇게 될 거야! 막 이러면서 막 밟아가지고 막 신나가지고 막 그렇게 하면서 오고 그랬거든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안 돼. 정말 안 돼.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죠. 뭐 누가 파트너가 막 연락이 와가지고 사장님 송도에 누구 전달하실 분이 있는데 한번 오시겠어요? 그래서 송도 어디죠? 그랬더니 뭐 가면은 뭐 SPA라는 게 이렇게 써 있대요. 글로 오시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SPA 뭐 컴퓨터공학 같은 거 하시는 분인가요? 뭐 IT 기업인 것 같은데 그랬더니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갔어요. SPA 사우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여기 와보니까 저기 찜질방인데 지금 여기 들어가나요? 예, 그냥 들어오십시오. 그냥 같이 샤워하고 거기서 계란 먹으면서 사업 설명하시면 되죠. 뭐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막 거기서 반바지 입고 막 사업 설명하고 안 하셨죠. 그분들이 안 하시는데 막 그런 식인 거야. 그리고 또 한 번은 정말 저의 소중한 회원이셨는데 처음에 이제 사업하신다고 하셔가지고 소개한다 그래서 갔는데 학원이더라고요. 학원인데 이제 카탈로그랑 이런 걸 쭉 보시더니만 이런 화장품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그 원장님이요. 여자분이셨거든요. 이 화장품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이거는 써볼 수가 없어서 이거 어떤지 모르겠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제가 다음 주에 가져올까요? 저희 집에서 1시간 반 거리였어요. 거기가. 그래서 이제 막 그걸 가지고 엘리베이터도 없는 4층. 그래서 이제 막 올라가 가지고 화장품 보여드리겠다고 이제 얘기했는데 저랑 같이 가기로 한 파트너는 전화가 온 거예요. 사장님 저 아메이 안 하겠대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그 다음 주가 이제 첫날로 딱 바뀐 거였는데 우리가 네트워크는 누적되는 거지만 PB는 한 달 끊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PB가 0이 된 걸 보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약속을 다 잡고 1시간 반 거기 화장품 다 보여주기로 가기로 했는데 그래서 혼자 갔어요. 혼자 갔더니 그분이 화장품을 다 보더니 너무 좋은 것 같다 그러면서 수세미 하나만 갖다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수세미요? 우리 집에서 여기가 1시간 반이고 난 여기 주차 요금도 냈고 막 화장품 박스까지 들고 왔는데 화장품이 아니고 수세미야? 근데 그분은 내가 이제 그 동네 사는 줄 알고 그랬겠죠. 그래서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이제 또 수세미를 가지고 그다음 주에 가서 수세미를 주고 그다음에 또 데몬스트레이션을 해주고 뭐 이것저것 하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면 저 비타민도 먹고 싶어요. 뭐 쭉쭉쭉 전 제품을 다 쓰게 되고 이제 막 미팅도 막 학원문 잠그고 잠깐 나오고 고 사장님 정말 저는 우리 아들 군대 갔다 오면은 꼭 고 사장님하고 아메이하게 그렇게 할 거예요. 너무 좋죠. 아들이 초등학교 6학년인데 계속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들이 언제 군대를 갔다 와. 근데 세월이 흘러서 그 아들이 군대를 진짜 갔어요. 근데 군대가 너무 좋아서 군인이 됐어요. 안 나와. 나랑 아메이를 못해. 와 진짜 이런 일이 너무나 이런 일들이 많은데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제가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도저히 이건 안 된다. 그러니까 미팅도 중요하지만 미팅이 일단 없고 막 미팅이 없어. 스폰서들이 없었으니까 미팅이 없고 내가 이제 나의 조상을 찾아서 떠나야 된다. 나의 조상을 쭉 찾아보니까 김종규 사장님이 계시더라고요. 그 중간에 너무 많은 분들이 계셨지만 다 사라졌고 김종규 사장님 그래 저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큰 미팅할 때 막 펑션 같은 거 할 때 김종기 사장님 오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엄청 긴장되더라고요. 김종기 사장님 만나서 이제 얘기를 해야 되니까 막 긴장이 막 팍 되더라고요. 김종기 사장님이 이렇게 계시길래 제가 가가지고 안녕하세요 사장님, 제가 사장님 다운라인입니다. 아 그러세요? 그리고 노트 달라고 이제 사인해 주려고 막 사인 받으러 온 줄 알고 노트. 그래서 그게 아니라 제가 사장님하고 식사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아 그러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장님하고 식사를 하면서 저의 그 아메이 상황을 다 말씀드렸죠. 김종기 선생님, 그러면 사장님 제가 사장님 도와드리겠습니다. 홈미팅으로 오세요. 그리고 주소를 딱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김종기 사장님이랑 다시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김종기 사장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제가 여행을 가는 사업가가 됐어요.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 스폰서가 생명줄입니다. 우리는 스폰서, 정말 스폰서예요. 오로지 스폰서. 그 사람이 나를 돕는 사람이에요. 스폰서. 정말 김종기 사장님 너무 똑똑하신 거예요. 막 감격스러웠어요. 야, 김종기 사장님 너무 똑똑해. 나는 김종기 사장님 뇌를 해부해보고 싶어. 어쩜 저렇게 똑똑하지? 뇌가 막, 와, 진짜 대단해. 이런 게. 세월이 지나니까, 김종기 사장님 왜 이렇게 강의 오래 하셔? 아직도 안 끝내? 나 집에 가서 밥 해야 되는데, 진짜. 미팅, 교장 선생님, 진짜 계속 끝날 때 안 끝나. 지금 마무리 스피치 30분째야. 왜 저러셔? 막 이러고. 나는 김종기 사장님 정말 방광해부해보고 싶다, 진짜. 어떻게 화장실도 안 가고 계속 미팅을 하셔? 어떻게 화장실도 안 가?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또 초심을 잃었죠. 초심을 잃었어. 그러나 초심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초심을 잃지 말아야 돼요. 그냥 꾸준히 김종기 사장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스폰서님. 김종기 사장님 멀리 계시면 여러분들의 스폰서님. 그분이 답이에요. 그분이 답이고, 여기 뭐 구매 습관 바꿔라. 뭐 저는 이미 바꾸고 있어서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미팅, 여기 이거 미팅 제일 중요합니다. 미팅. 그룹 시스템이 방법을 안내하잖아요. 미팅에 나와야 돼요. 그리고 내 미팅이 없으면 나를 이끌어주는 스폰서가 없다. 그러면 내 상위 스폰서. 그 다음에 내 스폰서가 미팅을 잘 안 나온다. 그럼 그 사람은 아니에요. 나의 스폰서가 아닙니다. 내 스폰서가 미팅에 나오고 있지 않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미팅을 나오는 나의 스폰서를 찾아가야 됩니다. 너무 중요해요. 정말 이거는 진짜 너무 중요해요. 제가 김종기 사장님 그룹 밑에서 사업하면서 저는 김종기 사장님을 찾아갔어요. 내 스폰서들이 사라졌을 때 저는 김종기 사장님을 찾아갔고 많은 분들은 그분을 찾아가지 않았어요. 지금 누가 남아있죠? 내가 남아있잖아요. 내가 남아있어요. 무조건 여러분들 시스템 안에 있는 스폰서가 내 스폰서예요. 시스템 밖에 있는 사람은 내 스폰서가 아닙니다. 시스템 밖에 있는 사람은 내 스폰서가 아니에요. 시스템 안에 있는 나의 스폰서를 찾아서 가십시오. 그러면 여기 화면에 나오는 이분과 같은 네트워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말레이시아의 다이아몬드시거든요. 그러니까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돌아가셨는데 싱글이셨고, 그러니까 싱글이니까 남편 아이가 없죠. 그리고 부모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분이 이제 돌아가실 때 연수입이 1억이 좀 넘는 그런 다이아몬드셨는데 유일한 상속자가 오빠예요. 그래서 이제 오빠한테 이분의 네트워크가 상속이 됐습니다. 상속이 됐고 그 이후로 15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이분의 오빠가 받은 아메이 수입 명세서예요. 근데 15년, 그러니까 돌아가실 때 1억의 수입이었는데 15년 됐으니까 오빠가 15억을 받았을 것 같죠? 45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돌아가시고 이분의 네트워크는 더 커진 거예요. 아메이는 생물입니다. 아메이 네트워크는 내가 죽어도 살아남아 있어요. 어떤 경우에 나의 파트너들이 시스템에 플러그인 돼 있을 때, 나의 파트너가 시스템 미팅에 나오고 있을 때만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내 그룹이 아무리 크더라도 그 사람들이 미팅에 결단하지 않고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라면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3% 한 명이라도 그 사람이 미팅에 나와 있는 사람이라면 내 네트워크는 커지게 되어 있어요. 이게 진짜 아메이의 기적입니다. 내가 없어도 아메이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정말 여기서 저는 정말 너무 비전을 봤거든요. 여기서. 그것이 바로 나의 스폰서가 나에게 주는 선물이죠. 나의 스폰서가. 그리고 이건 정말 너무 중요해요. 제가 진짜 몇 년 전에 정말 너무 저한테 쇼킹한 일이 있었어요. 어느 날 아침 딱 일어났어요. 일어났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가 망치를 딱 때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로 누웠어요. 그 다음에 너무 충격적인 게 손발이 안 움직여. 이번에 강수연 씨 그 쓰러지셨잖아요. 제가 그거였거든요. 근데 강수연 씨는 119가 왔을 때 나 괜찮아요 하고 보냈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너무 심한 상태였어요. 난 아예 몸을 못 움직였어요. 그때. 근데 사실 저희 아버지도 그 뇌 질환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제가 가족력이 있어서 주의를 했어야 되는데 아메 비타민 먹고 몸이 너무 건강하니까 콜레스테롤 이런 거 하나도 없으니까 뭐 두통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나는 내 몸이 너무 건강하다 생각해서 뇌 사진을 찍어볼 생각을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찍어보십시오. 그거 아무 증상 없거든요, 평소에는. 근데 아무튼 몸이 안 움직여. 어떡하지? 너무 아파요. 너무 아픈데 막 뇌가 터진 거니까 뇌 혈관이 터진 거예요. 딱 누워가지고 손발이 하나도 안 움직여. 어떡해. 그때 저희 남편이 나 갔다 올게. 그리고 출근하기 전이었거든요. 딱 문을 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누워가지고 여보 나 살려줘. 나 몸이 안 움직여. 그랬어요. 그때 남편이 너무 놀래가지고 예, 딱 맥박 짚어보고 하더니 119에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다음부터는 기억이 없어요. 깨보니까 중환자실이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해보니까 손이 움직여요. 발도 움직이고 일어나지 못하지만. 거기서부터 제가 아메이를 다시 체험했습니다. 거기서 뭐 이것저것 먹는 거 있잖아요. 아무것도 못 먹겠어. 물도 못 마시겠어. 거기 거는. 몸이 너무 예민해지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남편 보고 얘기를 했죠. 그 가족들 면회가 30분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몸을 못 움직이니까 간호사가 다 해줘야 되는 상황인데 제가 여보 나 아무것도 못 먹겠고 나 바디키, 유산균, 프로틴 그런 거 필요해. 그랬어요. 근데 갖다 줬어요. 근데 병원에서는 안 줘요. 병원 밖의 음식은 안 주거든요. 근데 우리 남편이 나도 의사예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거기서. 그래서 이제 못 먹고 있는데 그럴 때 제일 좋은 방법은 굶는 겁니다. 단식 투쟁. 계속 안 먹으니까 병원에서 아 이러다가 환자가 죽겠다. 이거라도 먹여라. 그래서 빨대로 꽂아주더라고요. 먹고 집중치료실로 내려와서 간호사 그 간병 여사님한테 아 저 밥 같은 거 안 먹고 저는 이것만 먹습니다. 바디키, 프로틴, 유산균 딱 이게 타오면 그거에다가 틴즈팩, 아세로라시 그런 것만 먹는 거예요. 아세로라시 이런 것만 계속. 그리고 병원에서 준 약도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이게 2가지는 이제 부작용을 막는 약이었고 나머지는 이 약이 너무 독해서 위 나빠진다, 간 나빠진다, 장 나빠진다. 위, 장, 간 약을 또 줘요. 남편이 그건 먹을 필요 없다. 자기 뉴트리라이트 있으니까 먹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이제 그거 빼고 먹다가 또 걸려서 혼나고 어쨌든 안 먹었어요. 어쨌든 필요한 약만 먹고 뉴트리라이트만 계속 먹었거든요. 그랬더니 정말 기적적으로 제가 일주일 만에 일어났어요. 수술하고 일주일 만에 딱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와, 아무것도 안 먹고. 그때가 제일 중요한 때거든요. 수술을 하고 회복될 때까지 그 수술의 후유증이나 이런 게 다 생길 수가 있어요. 그때 먹어야 돼요. 병원에서 나와서 먹는 게 아니고 병원에 있을 그때 먹어야 되거든요. 저는 아메이를 했기 때문에 우리 제품의 우수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실천했지만 많은 환자분들이 그렇게 안 하실 거예요. 근데 저는 정말 그것만 먹고 밥은 아무것도 안 먹고 딱 그것만 먹고 일주일 만에 일어났고 우리 간병 여사님이 나 그거 너무 먹어보고 싶다. 그래서 제가 그날 제가 사업 설명을 해드리고 회원가입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또 그쪽으로도 네트워크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아메이는 중환자도 할 수 있는 게 아메이입니다. 예, 여러분 진짜 다시 일어나고 저는 그 질환을 겪고 저처럼 완벽하게 회복된 사람을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완벽해요. 아메이 진짜 완벽합니다. 완벽해요. 저에게는 어마어마한 선택, 우리 남편과 아메이라는 이 2가지 선택으로 제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고 제가 그 이후로는 그걸 다 겪은 이후로는 너무 행복합니다. 진짜 너무너무 행복해요. 우리 김종기 사장님, 김종기 사장님 같은 사람이 되는 게 또 저의 꿈이기도 하죠. 여러분 너무 행복해요, 저는. 우리 여기 다 걸어서 오셨죠? 오늘 여기 저기 휠체어 타고 오신 분 없으시잖아요. 우리가 제일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머리 누가 감겨주셨어요? 본인이 감으셨어요? 본인이 감으셨잖아요. 그거는 제가 중환자실에 누워있을 때 저의 꿈이었어요. 내가 다시 걸었으면 좋겠다. 내가 다시 저 간병인이 해주는 게 아니고 내 손으로 샤워를 했으면 좋겠다. 이게 다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누군가의 꿈을 이룬 사람들이에요. 너무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모든 것이 감사하게 되고 정말 하루하루가 그냥 축복입니다. 하루하루가 축복이에요. 아메이, 거기다가 우리 또 아메이까지 하잖아요. 심지어. 너무 행복하고요. 이제 뭐 김종규 사장님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김종규 사장님 같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나만 성공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 그리고 야, 이분 어떠세요? 이분? 제가 정말 이분이 정말 아니 가발 아니에요. 저거 너무 가발 같죠? 이분이 지금 75세였나? 이 당시에 70대인데 얼굴 진짜 젊죠? 이분이 일본의 크라운 앰버서더 세톨루스케 사장님이십니다. 제가 이분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제가 사업 초기부터 이 세톨루스케 음원을 계속 들으면서 사업을 했었는데 세톨루스케가 한국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김종기 사장님한테 사장님 세톨루스케 사장님 오세요. 근데 김종기 사장님이 총리더시니까 세톨루스케를 직접 만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고윤희 사장님 세톨루스케 좋아하시면은 오시라고 만나게 해주겠다고. 그래서 제가 세톨루스케 사장님을 가서 같이 사진을 찍는 이런 영광이 있었죠. 근데 세톨루스케 사장님이 기를 주려고 머리를 막 계속 이렇게 하셔가지고 머리를 맞대고 앙드레김 포즈로 이렇게 앙드레김 옛날에 패션쇼 하면 막 머리 이렇게 대고 있잖아요. 머리에서 머리로 기가 가는지 어쨌든 제가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사진 찍었습니다. 세톨루스케 사장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한국에 와서 단군을 보러 강화도에 단군을 보러 갔다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에게 단군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러시는 거예요. 단군? 단군이 무슨 의미가 있어? 단군이 치약을 쓰는 것도 아닌데 우리 아무 관심 없죠? 근데 이제 세톨루스케 사장님이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당신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당신의 부모님 있어야 되고 부모님의 부모님이 있어야 되고 부모님의 부모님이 있어야 되고 부모님의 부모님 쭉 올라가면 단군이 있대요. 근데 우리는 모두 단군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후손이라는 거예요. 지하철 옆에 당신 옆에 앉아 있는 그 사람이 당신의 형제라는 걸 아십니까? 딱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그 사람을 사랑하세요. 딱 당신 눈앞에 있는 그 사람을 사랑하세요. 딱 그 얘기하는데 와, 나는 내가 이런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했어요. 이런 보석 같은 사람을 내가 직접 만날 수 있다니. 사람에게는 어떤 레벨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take 자기가 막 가지려고 하는 사람. 그 다음은 뭐죠? give and take. 그 다음은 뭐죠? 주는 사람. give. 그 다음은 뭐죠? 그래서 그 위에도 있어요? thank you 하는 사람. 줄 수 있는 것도 감사한 일이잖아요. 우리가 아메이를 줄 수 있는 그 자체가 너무나 감사한 일이잖아요. 저는 이런 사람을 내가 만날 수 있는 게 아메이로구나. 내가 아메이를 해서 나는 돈을 벌기 위해서 아메이를 시작했고 내 노후를 위해서 아메이를 했는데 나는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 옆에 친구로 있을 수 있는 게 아메이구나. 너무나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톨루스케 사장님이 아메이를 잘할 수 있는 방법 알려주신다고 그랬어요. 뭘 것 같으세요? 우리가 막 미팅, STP 막 이런 얘기 했거든요. 스마일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웃으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웃으세요. 기쁜 일이 있을 때는 웃는 게 쉬울 겁니다. 슬픈 일이 있을 때는 웃기 어려우실지 모르겠지만 그때도 웃으세요. 그러면 아메이가 잘 됩니다. 전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는 사람이 됐어요. 전 그 말씀이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거든요. 항상 웃으면서 아메이를 할 수 있고 너무나 행복합니다. 우리 지금 이 순간이 너무나 행복해요. 우리가 나중에 뭐가 돼서 행복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아메이를 전달하는 이 순간, 이 숨쉬는 오늘, 바로 이 순간 너무나 행복합니다. 사장님들께 저희 아메이를 말씀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했고 우리 모두 세톨루스케 사장님처럼 큰 성취 이루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메이 처음 시작서부터 또 이렇게 FP를 성취하기까지 또 우리 오랜 기간에 어떤 아메이에 대한 너무나 멋진 스토리를 갖다 진솔하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신 우리 고현희 사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대관령을 넘어갈 때 그 안개 속에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실 때에 그 두 가지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굉장히 그 심정이 느낌이 이렇게 확 오더라고요. 그런데 어저께 그 FA 세미나가 있었는데 우리가 항상 사업을 하다 보면 맞바람이 불잖아요. 어려움들이 있는데
항상 앞에서 맞바람이 불어와도 우리의 시선을 항상 앞에 두어야 된다라는 그 이야기가 아까 고현희 사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이야기와 굉장히 이렇게 오버랩이 되면서 아 정말 우리 사업이 그래서 멋있지. 그래서 정말 성취감이 큰 거지. 근데 사실 결과를 이루고 나면은 너무나 좋은 사업이잖아요. 그죠? 이런 일이 있습니까? 저는 아메이를 보면서 너무나 깜짝깜짝 놀라는 거는 아메이에서 정말 우리가 브론즈 파운데이션만 돼도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6천 명의 구독자를 만든 것과 같은 광고 수입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멋진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달에 우리가 그 신규 ABO 프로모션을 통해 가지고 정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신규 회원을 등록을 하셨고 그 중에서 가장 또 많은 또 이렇게 회원을 또 등록하시면서 열정적으로 사업을 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두 분을 소개시켜 드릴 건데 먼저 열정 ABO 스피치를 해주실 우리 홍세화 리더님을 여러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에서 사업하고 있는 홍사입니다. 저는 그 일본 종합상사를 다니면서 사업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열정 ABO로서 이렇게 사장님들한테 스피치를 하게 됐는데요. 제가 이렇게 열정을 갖고 스피치를 하게 되는 이유가 몇 가지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2018년부터 22년 올해 4월까지 해외 두바이의 주재를 다녀왔습니다. 그 이후에 바로 돌아와서 아주 열정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첫 번째는 그렇습니다. 4년 동안 중동에는 아메이가 없고요. 4년 동안 많이 놀고 쉬었기 때문에 사업을 하고 싶은 마음들을 많이 차곡차곡 내려놨기 때문입니다. 사업은 제가 회사에 들어와서 4, 5년 차 정도 됐을 때였던 거로 기억을 하는데요. 과장이 되고 차장으로 승진하고 이러고 있을 때 이대로라면 정말 회사도 좋고 마음에 드는데 과연 앞으로 이렇게 꾸준히 성장할 수 있을까? 내가 퇴직을 했을 때 퇴직하고 난 뒤에 나의 수입은 무엇으로 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이 있을 때 대학 동기인 그 우주현 사장님으로부터 전달을 받게 됐습니다. 든든한 캐시카우가 있어야 되겠다. 퇴직 후에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캐시카우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 이 사업이 다가왔고요. 저희들 종합상사를 다니거나 무역을 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로망은 독립한 어떤 좋은 아이템을 잡아서 독립을 해서 그 사업을 통해서 일궈나가는 건데 먼저 독립한 선배들을 보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환율이 갑자기 상승하거나 갑자기 떨어지게 되면 환율에 치이거나 또는 다른 더 경쟁력 있고 돈이 많은 그 거대 자본들이 옆으로 와서 치이는 모습들을 보면서 든든하고 튼튼한 열심히 할 자신은 있고 내 꿈을 향해서 나갈 자신은 있는데 도구가 없구나라는 것을 좀 아쉬워하고 있을 때 이 사업이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더욱이 귀국을 해서 4년 동안 두바이에 있으면서 사업을 해야지 어떤 그런 마음을 갖고 귀국을 막상 했을 때 코로나라는 사상 초유의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코로나의 광풍이 휩쓸고 난 뒤에는 다른 동료들이나 선배들을 봤을 때 오히려 더 무기력해서 어떤 오퍼상이라든지 어떤 자기의 사업을 꿈조차 꿀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한편으로는 저에게는 이 사업이 있어서 이 사업을 통해서 무언가를 해나갈 수 있겠다라는 것들, 그것들이 저한테는 든든한 것으로 다가왔었고요. 두바이에 있을 때는 사실 두바이에 가기 전에 4년 동안 두바이에 있었지만 그전에는 또 3년간 일본에 전근을 가 있었습니다. 10여 년 남짓에 사업을 해가면서 7년을 해외에서 보낸 셈인데 그럼에도 내가 꾸준히 해왔던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저한테는 꾸준한 수입이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지난 한 해 동안에 들어왔던 수입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3천만 원이 훨씬 넘는 돈이 들어오는 걸 보고서 아버지께서 교직에 계셨었는데 교직 30년을 하셔서
매달 받으시는 연금과 맞먹는 수입이 되어 있는 걸 보고서 나는 사업을 하지 않았는데, 사업을 못했는데 이렇게 꾸준한 수입이 들어왔다는 것은 저한테 굉장히 큰 동기부여를 주기도 했습니다. 잠시만 이거 좀 보고 가겠습니다. 네, 긴장을 좀 했는 것 같아요. 그 아버지 같은 경우는 교직 공무원이셨잖아요. 그 좋다는 그 연금 수입입니다. 공무원, 교직 공무원에게는 가장 뭐라 그럴까요? 우리들이 어렸을 때도 교직 공무원 하면서 이렇게 작은 월급으로 이렇게 아껴가면서 쓸 때 그 연금이 있으니까라고 늘 그걸 기대서 사셨는데, 그런 것 이미 저는 나의 네트워크 사업을 통해서 이런 것을 이루어 가고 있구나라는 것은 저한테 가슴 설레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코로나 이후에 아까 좀 동료들이 무기력해졌다고 했는데, 이제는 오퍼상 자체를 꿈꿀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저에게는 튼튼한 도구가 있다라는 것이 다시 새로 그 갈대밭이 불타고 있는 듯한 느낌을 저한테 주고 있고요. 이런 그 거대한 자본이라든지 어떤 경쟁 이런 속에서 튼튼하게 나의 수입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아메이뿐이구나라는 것을 이번에 돌아와서 새삼 느끼게 됐습니다. 한 동료는 이제 퇴직금을 정산해서 어떤 자기가 여수에 있는 곳에 멋진 커피숍을 차린 친구도 있었어요. 6억 정도를 들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서 인기도 많아지고 아름아름 사람도 오고 그랬었는데, 중간중간에 잠시 이렇게 벤치마크를 하고 있었던 어떤 한 분이 차량 100대가 들어가는 그런 커피숍을 멋지게 차리면서 그 사업을 얼른 접고, 더군다나 다행히 코로나 전에 접는 바람에 다행히 자기는 건져왔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핀란드의 모닝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커피숍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커피숍 자체도 또 다른 또 거대 자본이 들어와서 잠식당하고 하더라고요. 아메이 수입은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열심히만 하면 꾸준히 미팅을 나와서, 아까 사장님 말씀하셨듯이 미팅을 나와서 꾸준히만 하면 옆에 어떤 사람도 3%부터 시작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열심히 할 자신이 있는 저 같은 사람들에게 열심히만 하면 결과가 나올 수 있게 해주는 이 사업이 정말 소중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지금 열정 ABO 스피치에 서서 이렇게 떨리게 스피치를 하는 이유는 제 속마음을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때보다 더 이렇게 떨리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열정 하나만은 가득합니다. 갈대밭이 불타고 있는 느낌처럼 4년간 못했던 사업을 차곡차곡 이 1년 안에 지금 치앙마이 여행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두바이 여행도 지난번에 예전에 다녀왔었는데요. 두바이 여행 때는 가족 부부 여행이었었는데, 와이프를 애들이 어려서 데려가질 못했어요. 혼자 다녀왔고요. 그러나 이번에 치앙마이는 가족들을 데려갈 수 있는 여행이라서 치앙마이 여행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그리고 내년에 삿포로 여행도 저희 이 와이프, 애들의 엄마가 일본 사람이라서 아이들이 일본어의 네이티브 스피커라서 삿포로 여행을 가면 자기들이 통역을 해주면서 사장님들도 안내해 줄 수 있을 그런 상상도 해봅니다. 너무너무 가슴이 떨리는 일이고요. 그 이후에 지중해 크루즈까지 저희 같이 함께하는 파트너들도 파운더스 플래티늄, 파운더스 에메랄드가 될 수 있게끔 많이 같이 으쌰으쌰해서 가고 싶습니다. 4년 동안 많이 참아왔던 그 열정을 여기서 분출시켜서 하나씩 해서 반드시 그 치앙마이 여행 달성하고요. 삿포로, 지중해, 파운더스 에메랄드, 다이아몬드까지 쉼 없이 열정적으로 달리는 사업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세아 사장님께서 사실은 그 직장에서는 굉장히 그래도 또 이렇게 간부로 계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떨리시는 모습을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신선하네요. 그리고 정말 그 10년 사업 중에서 7년을 해외에 계셨는데 또 이렇게 핀을 갖다가 크게 성취하시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수입이 나오는 거 보면 정말 아메이 사업이 어디까지 그 가치와 매력이 있는 건가 참 놀라운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아까 앞에 계시는 한 리더분이 나도 바깥을 나갔다가 와봐야 되나?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루시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에는 또 두 번째 열정 ABO 스피치를 해주실 분인데요. 우리 김춘아 리더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부천에 살고 있는 김춘아입니다. 제가 앞서 고윤희 사장님 강의를 들으면서 그 스피치가 스폰서가 생명줄이라고 말씀하신 게 저도 중간 이제 스폰서사장님들이 없어지면서 이제 그런 과정을 겪었는데 되겠구나 한 번 더 그런 생각을 했고 홍세아 사장님 뵐 때마다 정말 연금 수입을 만든 그 자산 가치를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그런 또 분들을 배워서 너무 좋고요. 저는 제가 제 제목 자체가 열정 ABO라고 처음에 딱 썼는데 열정을 막 불태우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이 강의로 이렇게 정리하면서요. 열정을 부르는 사업 안에 있다라는 생각이 더 먼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오늘은 사장님들이 오늘 여기 지금 이 오프라인 안에서 계신 사장님들 더 열기가 느껴지실 텐데 전 또 강의를 준비하다 보니까 심장이 두 개인 것 같은, 심장이 두 개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처음부터 계속 긴장 상태로 듣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이 안에 있으니까 열정을 정말 불태우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제목을 붙였고, 이거는 그 손옥함 저희 일산에서 그 본사할 때 저희 뎁스 사장님이 찍어준 사진이에요. 예, 근데 이렇게 이쁘게 잘 찍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열정이 느껴지실 것 같아서 사진을 제가 넣습니다. 그래서, 예, 제가 제일 하기 어려운 게 강의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안에 강의를 계속 있어서 어느 순간 제가, 이러다 용되겠다, 진짜. 못하는 거를 잘할 때까지 계속 시키시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서두에 이렇게 제가 좀 사진을 붙여놓고요. 열정을 부르는 사업이라는 게 6, 7, 8 골든타임이 시작을 하면서 절로 하게 된 게 저희가 목표에 대한 강의가 있었잖아요. 본사에서 하는 강의가. 근데 아무 생각 없이 들을 때는 처음에는 그 자리가 뭔지 모르고 그 자리에 저희가 이제 이게 제가 두 번째 들은 강의였거든요. 근데 그때 첫 번째는 이게 내 꿈이 맞나? 내가 목표로 하는 게 정말 맞나? 그게 외치면서도 내 것 같지 않은 옷을 입은 느낌으로 제가 막 그냥 이렇게 이 옷 저 옷을 막 입은 느낌으로 제가 했었고 지금은 조금은 초점을 맞추는 일로 돋보기를 조금 더 가까이 초점을 맞춰가면서 제가 뭐를 해 나가야 되는지를 찾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매번 다 잘하지 않습니다. 그런 핀업을 막 승승장구를 했겠지만 아까 고현희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이요. 내가 아직 겪지 못한 일들이 있는 거 보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다 잘 되는 거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아무튼 우리가 이 안에 있으면 생존 주부잖아요. 저는 제 인사를 제가 화요일날 와이아메이를 했다 보니까 제가 그냥 자연스럽게 제가 그냥 하고 있네요. 근데 저는 그냥 전업 주부고 고등학교 2학년 아들과 초등학교 3학년 딸을 키우는 주부로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주부가 이렇게 목표를 다짐하고 뭔가 목표를 향해서 뭔가 행동 플랜을 잡는다는 자체가요, 되게 신기한 일이고요. 그걸 어떻든 조금씩 해나가고 있다는 게 그저 정말 아까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고 뭔가 나아지고 있고 이 안에서 매력 자산을 만들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이렇게 저는 약간 좀 저를 스스로 이렇게 좀 맞춰가거든요. 꿈에다가. 근데 아직 정말 꿈으로 그려지진 않지만 A65까지 제가 갈 수 있는 그걸 봤을 때 지중해를 보고, 예, 이게 저예요. 네. 저의 지중해에 있는 제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저랑 똑같이 생긴 것 같아서 몸을 좀 만들어야겠지만, 네. 그리고, 그걸 가기 위해서 제가 이제 저는 시드니를 점수를 마감을 했기 때문에 2차 도전인데, 치앙마이를 사실은 갈 수 만약에 1차를 제가 했으면 가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하지만,
그래도 마지막까지 열심히 할 거고 제가 이제 삿포로를 티켓을 제가 꼭 거머쥐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그때 제가 날짜를 따져 보니까 그 해 저희가 이거를 시드니를 가게 된다 해도 그 다음 해에 여행을 가잖아요. 1월인가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제 아들이 벌써 이렇게 나이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더 늦출 일은 아니구나. 그리고 제 파트너 사장님들과 꼭 같이 가는 사업가가 돼야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렇게 축소를 하다 보니까 올 회계연도에 내가 루비 플러스까지는 가봤지만 루비를 꼭 가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렇게 해서 또 다른 목표를 또 점검하는 시간이었고 그거를 우리 아이들이 아미에는 과정을 축하해주는 일들이잖아요.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내가 잘하는 게 저는 내가 할 수 있는 행동에 더 포커스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내가 P는 아까 너무 다르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역량과 달리 움직여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가는 과정들을 우리 아이들한테도 같이 오픈하면서 결과를 만드는 엄마가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골든타임 되면은 그리고 새해 회계연도 시작하면서 이 A65가 발표됐을 때 조 대사님 말씀하셨던 게 저한테 항상 먼저 틀을 잡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목표가 그만큼 다시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부분. 그래서 저는 22년에 지금 이제 하고 있는 제 구도를 이렇게 만들고 이거를 좀 더 우리 파트너들이 단단하게 갈 수 있도록 더 마지막 6, 7, 8호를 더 준비를 할 거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의 투두 리스트. 근데 저는 대단한 거라고 보다는 그냥 저를 만들어 주시는 것 같아요. 이 안에서 계속. 예. 그래서 제가 할 거는 복잡해지는 일들을 단순화시키는 일들이 먼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시스템화하고 그걸 일관성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를 제가 자꾸 저 스스로에게 하고 그리고 수치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제가 이렇게 어느 순간에는 일이 막 바쁘다 보면 그 일들이 내가 일에 치이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다시 가두리를 또 스스로에게 필요하고 너무 감사한 거는 이 미팅 안에 있다 보니까 있다 있는 미라클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 소비자 관리라는 그게 사실은 깨는 구슬도 있지만 버려지는 구슬들이 계속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정말 매력 자산을 올리고 그 사람들한테 맞춤식으로 다가갈 수 있는 거를 꼭 이번에는 해야겠다라는 부분을 더 점검하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남은 6, 7, 8월 위해서 제가 해야 할 거. 예, 그래서 지금 그 아까 목표를 제가 나가서 외쳤거든요. 그때 이제 나가서 외칠 때 그럴 때 내가 해야 될 것들을 다시 보면서 근데 어떻게 보면 패턴화. 네, 루틴을 만드는 일이잖아요. 그게 생활이 사업이어야 되는데 생활이 사업이 아닐 때 되게 불편하다라는 얘기가 저한테 되게 와닿았었는데 불편하지 않게 내가 늘 생활이 되게끔 하는 일들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을 여기서 계속 배우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뉴 ABO 10명과 그리고 SOP, ASOP, STP 그거를 내가 매달 10명한테 하자. 그리고 홈미팅, 제가 주최하는 미팅, 그리고 그 파트너들의 상담을 소비자 중심으로 제가 상담을 많이 돌리고 있거든요. 소비자를 어떻게 케어하고 어떻게 만나고 더 디테일하게 하는 쪽으로 하고 있고 제가 기존에는 만나기 편한 사람들을 만났다고 하면 지금은 그림을 그려 나가야 되잖아요. 세례글을. 그러기 위해서 그 동그라미를 그리고 채우고 돕는 일에 더 열심을 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때로는 많이 해서 이거보다 2배, 3배를 하루에 해낼 때도 있지만 목을 해낼 때도 있지만 못할 때는 이거라도 하자. 네, 그래서 최소한의 제가 그 1000만을 처음에 할 때 333을 외치고 다녔거든요. 3번의 미팅과 그리고 3사람 만나기랑 그리고 3사람한테 전달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외치고 다녔던 게 이거라도 내가 다시 리마인드 하면서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러기 위해서 세력에 집중할 때 이 동그라미를 내가 채우는 일들을 하지 않으면 기존에 만났던 한쪽 내구가 계속 커진다든지 그쪽에서 계속 소비자가 나오면 거기만 계속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이드를 계속 채우게끔 이 시스템 안에서 가르쳐주는 대로 또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시스템의 무윙워크 예, 아시죠? 예, 저희 이제 김포 공항에 보면 있잖아요. 근데 여기 모자이크 처리된 분 보이세요? 예, 역행하고 있어요, 역행. 반대로 가고 있는 거죠. 남들이 가는 그 길목이 아니라, 그래서 그렇게만 있지 않는다면 그냥 서 있기만 해도, 저희는 견인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안에 아까 미팅이 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저도 미팅 안에서 다 이뤄내려고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거는 미팅 속에서 예습하고 또 복습하고 미팅에서 들은 걸 갖고 소비자들한테 알려줄 수 있게끔 제가 공부하는 것들이 머리가 커지는 게 아니라 단순화시켜서 소비자들한테 어떻게 쉽게 전달할 수 있을까를 조금 더 알려주려고 하고 있고 그 속에서 이제 실천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7070이 지금 6번째로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루틴이 자꾸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같이 하고 계신 사장님들도 있으실 텐데 아침에 제가 원래 못 일어난 사람인데 지금 어떨 때는 6시에 저 타임 스탬프를 딱 해놓고 그냥 고꾸라지고 이런 적도 있지만 거의 일어나고 있고 오늘은 5시에 일어나 있고, 예, 그러면서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양치질을 하고 아침에 물을 500을 먹고 시작을 하면서 하루에 그러다 보니까 2리터 먹기가 되게 수월해지고 있는 거예요. 아침에 먼저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루틴이 쌓인다는 건 나한테 자신감을 자꾸 높여주는 것 같아요. 근데 하루 종일 내가 너무 많은 범위들을 갖고 분량을 갖고 있으면 무게감 때문에 힘들잖아요. 그걸 작은 걸로 쪼개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렇게 아침 6시에 일어났을 때 제가 L400 모자를 미리 써버리고, 네, 그런 하루에 이제 해야 할 일들을 그리고 그렇게 물을 먹고 나서는 프로틴 바디키 식사를 아침에 제가 하고 예, 그리고 하루 종일 조금 걷는 것들 아이를 등원시키거나 이런 것들 조금의 여유를 부릴 때는 그리고 운동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7,000보를 하고 이게 7,000보가 되게 힘들었는데요. 어느 순간에 보니까 왜냐하면 7,000보를 제가 하려고 했던 거는 하루에 운전을 하고 다니기 시작하니까 어느 날은 집에서 종정거리거나 차를 타고 다녔을 땐 2,000보가 안 되는 저를 보면서 건강을 내가 얘기하고 다니는데 건강 습관이 너무 안 좋다는 부분에 7,000보를 이제 하다 보니까 그 70일을 다 하지는 못했어요. 저는 그럴 자신보단 끝까지 할 자신만 갖고 있거든요. 하다 안 하다 해도 끝까지 하겠다라는 게 제 결단이고 그래서 지금은 5,000보, 7,000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요즘 새롭게 하는 게 스쿼트 100. 그렇게 해서 이제 조금씩 만들어가고 있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미팅이 다라고 하셨는데 예습 복습 반복 실천을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미팅이 없어진 게 아니라 미팅이 더 많아졌죠. 그래서 이제 오전 저희가 홈미팅 저희 이제 스폰서장님이 하는 주최 미팅들을 갖고 있고 네, 그래서 이렇게 홈미팅을 하고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같이 병행해서 저는 제 파트너 사장님들이 전업이 없으세요. 다 겸업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저녁에 밤 미팅을 하거든요. 이게 저한테는 첫 번째 결단이었고 저녁에 만나는 그분들이 격일로 하게 되면은 이렇게 직장과 연결해서 같이 만난다든지 예, 그렇게 미팅을 하고 또 화요일에 이제 대면 미팅이 시작되다 보니까 네, 그래서 그 미팅 안에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이랑 같이 예, 우선순위를 두고 또 독서 미팅을 저희 스폰서장님 이제 주최해 주시면서 같이 하면서 제가 책도 자연스럽게 템포를 하고 있더라고요. 너무 재밌게 나눔이 커지고 있고 그리고 음식이 나다 이걸 갖고 제가 이제 목요일날 9시 반에 30분 딱 하는 또 줌 미팅으로 건강 공부를 이제 계속 조인을 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차팅도 하고 밥팅도 하고 그리고 킹파티도 네, 이런 식으로 계속 해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이 안에서 하고요. 그리고 사장님들도 다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거에 더 집중하는 게 사실 그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 달의 차이가 사실은. 그래서 적기를 시작하는 것들 내가 꼼꼼히 적고 궁리하는 시간들 없이 마냥 바쁘기만 하면은 그때 또 뭔가에 대한 목표의식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저에게 있어서 완전군장이라면 제가 일일 이제 스케줄러랑 일주일 주간 스케줄 그리고 이제 소비자 관리 노트 아직도 이거는 그냥 저 혼자 고민하고 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그때 운전하면서 전화를 받을 때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 기록하는 게 핸드폰 안에서 제가 이제 수시 기록을 하거나 이러면서 기록을 남겨서 그분들과 얘기할 때 막히지 않게 하려고 하는 부분들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우선순위로 두고 계속 해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 다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마지막에 뭐 기도나 일기나 이런 건 아니더라도 제가 하고 싶은 루틴들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고 신규 프로모션이 이번에 좀 재밌었던 게 뭐냐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페디큐어 네일아트 이제 푼네일 크림을 중간에 5만 원에 이제 주고 그다음에 10만 원을 주는 행사가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2배로 움직인 느낌이에요. 사실은 제가 그 예전에 초이스 100권을 받는 걸 프로모션 했을 때 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나눠주고 막 형제급사님들 다
드리고 막 이랬었는데 또 없더라고 그 행사가. 근데 그때 제가 성취를 했을 때랑 좀 다른 게 뭐냐면 이거는 2배 노력이 필요했던 게 왜냐면 많이 주기 위해서 소비자들을 그래서 5만 원은 픽업을 걸고 나머지 5만 원 이상이 6만 원은 배달로 거는 걸 해갖고 2개를 다 만들어서 맞추는 시간들을 가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 풋 네일크림을 왜 좋아했냐면 발뒤꿈치에 딱 발랐는데요. 보통 우리가 풋크림 바르면 끈적거리잖아요. 근데 딱 그 느낌이 되게 촉촉하게 싹 감겨주는데 끈적거림이 하나도 없으니까 땀이 차도 우리가 샌들 신는데 땀 차면은 그 끈적거림이 다시 오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없겠구나 하는 그 느낌 때문에 이거 소비자들 주면 되게 좋겠다. 예, 그런 마음이 제가 마음을 먹으니까 조금 됐고 사실은 초반에 이 마음을 이 프로모션까지 조금 더 했으면 제가 명단 쓰기를 더 잘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리고 소비자들을 갖고 계속 하다 보니까 기존 소비자들이 있어서 내가 소비자가 있을까 그러니까 처음에 안 써지 그러니까 아예 명단이 안 나올 정도로 근데 초반에 제가 기존에 이제 회원 다시 그 1년에 이제 주문이 잘 없던 분들은 회원번호가 없어지잖아요. 근데 그분들을 내가 가입시키고 싶어도 제품이 되게 약하거나 리테일 하는 게 약하거나 구매가 와야 되는데 그런 게 잘 안 맞거든요. 그래서 그걸 내가 막 억지로 할 수가 없는 상황에 있었는데도 그런 거에서 하나씩 제품을 줄 때 이 5만 원이 중간 거점이었어요. 그래서 5만 원을 먼저 만들어줄 수 있고 그 다음에 대한 5만 원 프로모션 해주다 보니까 주문들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갖고 했고 우선은 아까 저에게 프로모션이 먼저 필요했어요. 내가 이게 정말 필요하고 소비자한테 주고 싶다는 그 프로모션을 나한테 먼저 하게 되고 파트너 소비자들한테. 그래서 이걸 지금 많지는 않아요. 저희 팀에서 한 게 26개인데 그걸 갖고 애용자로 만드는 기적의 키트. 예, 여기에는 코어 제품들이 있잖아요. 이 제품을 갖고 내가 어떻게 알릴까, 그 생각을 오늘 아침에도 한번 하게 됐거든요. 아직 다 이걸 나눠주지 않고 제가 이제 받아놨는데, 예, 그래서, 이 부분. 그리고 픽업이나 이제 5만 원 프로모션, 10만 원 프로모션에 있어서, 배달에 무조건 넣는 건 프리오시랑 풀백제는 다 넣게 되는 거예요. 소비자들 그거에 대한 매니아층들이 있으니까 그걸 갖고 옆에 있는 분도 같이 넣어주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됐고, 원포원 제품들로 계속 연결이 돼서, 그것들로 이제 제품을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겼었어요. 예, 그런 부분들이고, 원포원이, 여기 이제 잘하시는 ASOP 잘하시는 이제 그 형제부 사장님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원포원으로 ASOP를 장바구니로 꾸미기가 좋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제가 이번에 경험이 그거였어요. 마중물이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쉽게 접목시킬 수가 있었고 그리고 소개를 받는 분들은 제품을 이제 어느 정도 조금 구매를 하겠다면 그걸로 저는 약간 그냥 ASOP로 바로 주문을 걸어드리고 5,000원 할인을 해드리겠다고 해서 제 A클릭 머니를 제가 PB를 깎일 게 아니라 제 A클릭 머니를 양도해서 그분한테 주문으로 바로 넣어드렸거든요. 그게 내가 A클릭 머니를 줘도 그분이 카카오로 연결해서 결제를 안 하면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ASOP로 결제를 묶어버리면은 5,000원을 써드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10만 원 이상을 하면 5,000원도 할인을 받으실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드리고 그 다음 달에도 이렇게 할인이 있어요 해갖고 지금 2번째로 연결되시는 분들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원포인트를 쓰고 거기서 코어 제품으로 연결하는 부분들을 같이 했고 제가 이 중에 이제 지금 브론즈 파운데이션을 달성하신 사장님이 오늘 들어와 계실 텐데 사진 찍어주신 사장님 근데 그 사장님이 저를 만나면서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아니 이렇게 다 해주는데 왜 안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제가 다 어떻게 뭐 수행비서처럼 해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뭐 소비자 관리 이렇게 제품 갖다가 픽업해다 드리고 주문 넣어드리고 회원가입해드리고 이러면서 이제 말씀했는데 정말 마지막에 회원번호를 마지막에 막 해서 8개를 하셨는데 그걸 다 해드리는데요. 다른 걸 신경을 못 쓰겠더라고요. 막 이제 묶어 전화드리고 막 이러면서. 근데 그게 기꺼이 할 수 있는 일이라서 혼자 한 게 아니라 같이 하니까 그 기쁨이었던 것 같고 짧게 말씀을 드리면 제 이제 하나의 사례로 콜드 컨택 코로나 때 이제 연결이 된 저희 이제 파트너 사장님의 뎁스 사장님을 이제 후원해드린 건데. 코로나 때 갈 데가 없어지는 거예요. 약간 변동이 생기고 제가 원칙으로 했던 것들이. 근데 거기에는 항상 그 목요일 날은 그 지역에 제가 가 있기 때문에 여기 예전에 인사를 드렸다가 그래서 옷을 사기도 그렇고 뭘 마땅히 인사드리기도 주문이 막 처음부터 많이 들어오는 분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주춤주춤 했던 일들이 나중에는 이제 다시 가게 되는 거예요. 다시 인사드리고 그러면서 제가 좀 편하게 가게 됐어요. 그때 다른 데에 대한 쫓김이 없이 다른 데가 캔슬되고 여기를 가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L 레이저 400을 제가 계속 시연을 해드렸어요. 스트레스로 원형 탈모가 생기시고 나서부터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을 제가 해드리고 거기서 만나는 분들을 옷가게에서 계속 이렇게 만나서 지금 해드리고 근데 지금 우리 브론즈 파운데이션 하신 사장님은 모자를 이번에 사셨어요.
레이저 400을 사시고 또 여기 소비자들한테 알리겠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조금은 더 열정적이신 분이시라서 제가 식사를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하자고 말씀드려서 식사를 하면서 오전 12시 정도에 출근을 하셔야 되다 보니까 모시고 나와서 밥을 먹는 시간에 잠깐 15분짜리 브론즈 STP를 제가 해드리면서 다음에 이렇게 만드시면 좋을 것 같다고 제가 도와드리겠다라고 얘기를 드렸고, 그러고 나서 조금 이 시간 항상 정해지게 들어가요. 지금 3년 거치를 계속 3시에서 2시 반으로. 그러면 제가 목요일이야 라고 소비자들이 얘기를 해요. 목요일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저 왔어요 이제 하고 단톡에다 올려드리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그분 중에 한 분씩은 제가 이제 좀 상담이 필요한 분들 차 한 잔 사드릴게요 하고 이제 잠깐 만나서 미리 만나고, 그리고 또 이게 한 달에 만나던 이 사장님을 2주에 한 번씩 지금 만나고 있거든요. 이렇게 들어가서 만나면서 차팅을 시작을 하게 되면서 이번에는 초이스 스티커 붙이는 거예요. 해갖고 다시 왜냐면 원폰으로는 한 300만 PB 정도 될 것 같은 그 매출이에요. 근데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근데 그 열정이, 그래서 코어 제품으로 계속 이제 공부를 좀 같이 하면서 그 감동을 느끼시고 전달하시면 좋겠다 싶어서 스티커 공부를 하고요. 저 A7070이 이렇게 꽃을 좋아하시고 사진 찍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라 매일 좋은 이런 것들을 올려주고 계세요. 그리고 지금 새롭게 하는 거는 그 소비자들과 함께 한 달에 한 번 퀸으로 제가 지금 묶어서 다시 또 초대를 지금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해나가고 있고, 그 사장님이랑 상담할 때 전 STP를 이런 식으로 맵을 갖고 가요. 그분이 이번 달에 할 거랑 다음 목표랑 그리고 이렇게 만나면서 하고 그림을 그려가면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누구 밑으로 그 신규를 가입해야 되는지가 나오고, 그래서 정말 여기 보시면 400원 받으신 분, 40원 받으신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을 이제 캐시백이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그렇게 얘기를 드렸고요. 아침에 6시에 이제 본사 강의 때 김청기 사장님께서 이제 이걸 그분 강의 때 얘기를 들은 건데, 성공은 결정이다. 나는 삿포로에 반드시 간다. 그런 내 목표가 내가 외침이 있어야겠다라는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남은 기간, 그래서, 골든타임을 더 집중. 이게 새 회계연들 준비하는 날이라고 말씀하셨던 게, 저에게도 그래서 준비하는 마음으로 몸 만들기를 먼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글귀처럼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라고 했는데요. 전 빨리도 멀리도 혼자 가는 게 잘 안 돼요. 그래서 같이 가야 돼요. 근데 그거를 만드는데 저한테는 좀 시간이 걸렸지만, 우리 파트너 그리고 소비자들이랑 같이, 그리고 멀리, 그리고 조금은 더 빨리 갈 수 있도록 제가 돕고 이 시스템 안에서 같이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 같이 저뿐만 아니라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이랑 삿포로 꼭 여행 갈 수 있도록 행동하고 이뤄내는 사업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첫 심만 있던 사람이거든요. 6, 7, 8 새로운 시작이 첫 심이 다 있으시잖아요. 근데 이 안에서 계속 있다 보니까 열심히 생겼고, 그리고 지금은 뒷심도 좀 생겼어요. 그래서 조금 더 뒷심을 더 발휘하는 그런 한 해를 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미 우리 김춘하 사장님께서 골든타임 강의 다 해주셔가지고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드릴까. 그래도 제 시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또 복습한다 생각하시고 한 번 더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골든타임 요 강의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왜냐면 이제 제가 아시는 분들은 센스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1월 달부터 이렇게 브론즈 리더 미팅 사회를 봤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제가 마지막 사회를 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아서 마음이 홀가분해가지고 그래서 골든타임이 잘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원하는 목표를 이런 3가지 비법 알려드릴까요? 네, 알려드릴게요. 네. 어떻게 하셨어요? 첫째, 마음 먹기예요. 네. 두 번째는요? 네, 마음 먹기예요. 네. 세 번째는요? 네. 사실 우리가 마음을 먹지 않아서 그렇지 마음만 먹으면 저희가 못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439라는 숫자가 뭘까요? 삿포로가 결정되는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딱 439일 남았거든요. 그리고 804일은 저희가 지중해 크루즈를 갔다가 또 결정하는 시간이 이렇게 804일이나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영상 2개를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상을 새롭고 눈부시게 여행의 매 순간이 애틋하게 대자연의 하얀 도화지에 여러분의 이야기를 그려보세요. 첫눈의 설렘을 닮은 삿포로에서 가족과 함께 잊지 못할 순간을 간직하세요. 네. 어디 가고 싶으신가요? 네. 이 삿포로든 지중해 크루즈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결정을 시작하는 그 시간이, 스타트가 되는 시간이 지금 74일 남은 골든타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골든타임이 나오게 된 그 이후에는 이렇게 골든아워, 또 골든타임이 유래가 된 시간이죠. 그리고 황금 시간대라고 해서 광고나 시청자를 갖다 좌우하는 시간대, 가장 중요한 시간대, 부의 골든타임은 소득과 풍요로운 삶을 결정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골든아워, 황금 시간대, 부의 골든타임, 이런 모든 것들이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소중한 시간을 의미할 때 우리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2022 회계연도를 지금 열심히 질주하고 있고 그 목표를 향해 다름질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올해 목표를 이어서 또 내년까지 여러분들이 계속 달려나갈 겁니다. 계주를 할 때 여러분들이 달려나가면서 뛰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바톤을 받는 사람도 바톤을 주는 사람도 뛰어가면서 서로가 인계받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6, 7, 8월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준비해서 뛰어나가지 않으면 절대 우리가 9월 달에 최상의 출발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9월 달부터 열심히 해야지 결정해가지고는 절대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사실은 아메이에 있어서는 6, 7, 8월 가장 중요한 시기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뭘 해야 될까요? 골든타임 시간에 명확한 목표를 여러분들이 정하셔야 됩니다. 아까 마음먹기라 그랬잖아요. 이거를 정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럼 어떤 목표요? 2023 회계년도 삿포로, 또 24 회계년도 지중해 크루즈, 그래서 좀 더 멀리 가면 PF29 A70에서 우리가 라스베가스 다이아몬드 행사에 초청받는 것. 여러분들은 어떤 걸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마음을 먹는 것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목표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계단식 사고로 가지고 여러분들의 목표를 갖다가 짜는 것이 아니라 회화적이어야 됩니다. 일단 내가 가고 싶고 내가 정말 지금 내가 상황이 돼서 그런 목표를 외치고 목표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간절히 원하는 그 마음, 그 마음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그리고 난 뒤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뤄 나가면 됩니다. 시간이 부족한 것도 아닙니다. 간절한 마음이 없을 뿐입니다. 간절한 사람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회화적으로 여러분들의 목표를 정하시고 여러분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구체화시키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워크숍 때도 이렇게 목표를 위한 다짐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다시 또 외칩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가장 성공을 갈구하는 나 이효주는 2024 회계연도에 PT 세조를 후원해서 다이아몬드를 성취하고 지중해 크루즈 탑승자가 되겠습니다. 선언한 거예요, 여러분들 앞에.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고. 떨리죠? 두렵죠? 저렇게 외치고 나서 못 이루면 어떻게 창피해서? 우리가 이루지 못했을 때 창피한 게 훨씬 더 많지 않은가요? 내가 열심히 살지 않고 아메이를 통해서 내가 성공하지 못했을 때 나에게 오는 그 부끄러움, 그게 훨씬 더 많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목표를 다짐하셔야 되고요. 아까 김천호 사장님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해놓으셨던데 이런 액션 플랜들 여러분 나름대로 하셔야 된다. 매일 아침 저도 긍정학원을 하고 있습니다. 2번 읽기 하고 있습니다. A770 습관으로 제가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매일 자기 전에 목표를 100번 읽습니다. 책과 음원과 미팅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25150 하고 있고요. 탱커 실천하고 매일 탱커 실천 노트 쓰고 있습니다. 장수하고 SOP와 STP를 갖다가 올해 말까지 100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제가 다이아몬드 갈 것 같아요. 홈미팅 월 20회 도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골든타임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결국은 실행이 답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거창한 내가 꿈이 있고 목표가 있다 할지라도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내 발이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다. 그래서 매일 목표를 갖다 100번을 읽기. 왜? 우리가 목표를 외치지만 내가 그 목표를 외치는 걸 두려워하고 그걸 이루지 못하는 단 한 가지 이유는 나의 현재의식이 나의 잠재의식보다 훨씬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무의식은 현재의식보다 약 3만 배가 강하다고 합니다. 나 지중해 크루즈 가겠어. 나 파운더스 플래티넘 가겠어. 파운더스 에메랄드 하겠어. 나 다이아몬드 하겠어. 이렇게 외치는데 내 마음속에서 끌어내요. 네가 어떻게 해? 너 지금 사람도 없잖아.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그런 부정이 스물스물 자꾸만 나를 갖다 끌어당깁니다. 그것을 갖다가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끊임없이 외치고 끊임없이 쓰고 끊임없이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부정을 다 사라지게 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잠재의식을 긍정으로 가득 채우고 내 마음속에 2마리의 늑대가 있지 않습니까? 긍정의 늑대와 부정의 늑대. 인디언 할아버지가 얘기했잖아요. 손자에게. 할아버지 누가 이겨요? 네가 먹이를 많이 주는 놈이 이긴다. 저는 절대 부정의 늑대에게는 저는 먹이를 주지 않으렵니다. 굶어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결심한 게 하나가 있어요. 절대 처칠이 한 네버 기법이 아니라 네버 뉴스 보지 말자. 뉴스 안 봅니다. 뉴스 안에는 너무나 부정적인 게 많아서요. 뉴스 안 보고 어떻게 사업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책을 보면 됩니다. 우리가 보는 책들은 다 그 필리 코틀러 이런 분들이 다 미래학자들 아닙니까? 거기 보면 세상 흐름 다 나와 있습니다. 뉴스 안 봐도 됩니다. 안 보기로 했습니다. 책과 음원 미팅 매일 하셔야 됩니다. 모든 미팅에 참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후원을 할 때, 나를 후원할 때도 책과 음원과 미팅으로 후원을 하셔야 되고, 다른 사람을 후원할 때도 책과 음원과 미팅으로 후원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툴이에요. 그게 힘의 원천입니다. 내가 책이 잘 안 읽히고 음원이 안 들리고 미팅 오는 게 너무 지루하고 짜증나고, 그럼 여러분들 다시 여러분들 꿈이 뭔지를 돌아가 보셔야 됩니다. 내가 왜 아메이 사업하는지를 여러분 스스로 끊임없이 질문하셔야 됩니다. 거기서 다시 답을 찾고 다시 책과 음원과 미팅으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쇼더 플랜을 할 수가 있습니다. 후원은 툴로 하는 겁니다. 툴로.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툴로 하는 겁니다. 책과 음원 미팅에 집중하십시오. 수요 미팅, 우리 원팀의 미팅이죠. 수요 미팅 있고요. 세미나 랠리가 있죠. 브론즈 오늘 미팅, 이와 같은 미팅 있고, 미라클 또 오늘 3반이 끝나고 나면 진행이 되죠. 1, 2, 3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강서 분당 오프라인 미팅이 한 달에 3번 저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문가 특강, 우리가 벌써 목표 특강만 3번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본사에서 하는 게 있고요. 어저께도 FA 줌 세미나가 있었죠. 그리고 또 FA 또 얼리 에머럴드 클럽이라 그래서 얼리 모닝 에머럴드라 그래서 새벽 6시에 또 여러분들 하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것들에 여러분들이 이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피곤해서 어떻게 해요? 그럼 성공을 포기하십시오. 그냥 그대로 사시면 됩니다. 성공하고 싶다면, 아메를 통해 성공하고 싶다면 성공할 때까지는 집중하셔야 돼요. 고작 월급 200만 원 받으려고 하루에 8시간을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것도 점심시간 빼고 출퇴근 시간 다 빼고 아메이를 하루에 8시간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혹시 그렇게 해본 적 있나요? 아메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안 하는 겁니다. 쇼더 플랜 100번에 도전했어요. 책 음원 미팅에 여러분들이 집중하시면 쇼더 플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하고 싶어져요. 비전이 그냥 솟습니다. 비전은 결국은 사업 설명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저께
그 김정은 트리플 다이아몬드가 얘기를 했죠. 아메이 사업의 3류는 제품만 전달하는 사람. 제품 갖다 달라면 제품만 전달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2류는 제품을 전달하는데 거기에 정보까지 주는 사람이라고 그랬거든요. 좀 더 아메이 제품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겠죠. 하지만 1류는 제품을 전달하고 거기에 정보를 주고 거기다 또 뭐를 해줘요? 네? 신념. 맞습니다. 그래서 아메이 얘기할 때 이런 리치 디보스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메이 is not soap, but hope.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메이는 비누가 아니다. 희망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결국 뭐예요? 인류가 되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비누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우리 그 비누 뒤에 있는 우리 디시드랍스 세제 뒤에 있는 그 꿈, 희망을 여러분들이 함께 전달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반드시 쇼더 플랜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브론즈 구조화에 목숨을 거십시오. 세례교를 갖다 여러분 만드셔야 돼요. 브론즈 구조는 파운더스 에메랄드의 기초가 되고요. 브론즈 구조를 만들어야 여러분들이 지중해 크루즈를 갈 수 있습니다. 브론즈 구조를 만들어야 여러분들이 그 정말 가난으로부터 완전히 해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완벽한 자립을 할 수 있습니다. 구조화에 신경을 쓰셔야 돼요. 아메이는 모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양을 만드셔야 돼요. 그림을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네트워크 그림을 갖다 어떻게 만드실 겁니까? 그리고 탱크화를 실천을 하셔야죠. 두510 이거는 우리 그룹에서 제가 매일 아침마다 올리는 얘기입니다. 두510 탱크화 실천. 이것 말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아메이는 그냥 정답이 나와 있는 사업이에요. 이것만 하시면 됩니다. 사업의 핵심이에요. 매일 기록하세요. 아까 탱크화 실천 노트 굉장히 여러 개를 가지고 고개로 노트까지 김철환 사장님 굉장히 많은 노트를 갖다가 정말 정성껏 작성을 하시더라고요. 탱크화 실천 노트가 아니라도 좋습니다. 어떤 노트라 여러분들이 편하다면 그 노트에 매일 여러분들의 활동상을 갖다가 기록을 하십시오. 공자도 아니고 맹자도 아니고 적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적자. 아까 보니까 적자 생존 이렇게 있더라고. 적자. 좋죠. 자, 장수호 그리고 SOP 100에 도전을 하십시오. 안정적인 네트워크의 기초입니다. 요즘 장수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 장수가 10만 원 이상이면은 5천, 만 원, 15,000원을 주는데 그것을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십시오. 원포인 제품이 이제 사랑스럽더라고요. 이거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아메이 제품을 갖다가 브랜드 체인지 하는데 2년간 구독을 하면 2년간 약정해서 쓰면 아메이 제품을 거의 다 제품이 브랜드 체인지 되지 않겠어요? 안 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매달 그걸 하려고 하는데 집중을 하시면 됩니다. 자, PF24 삿포로를 향한 로드맵입니다. 이 그림을 기억하십시오. 6, 7, 8월에 여기 계신 분들은 또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지금 3%라도 내가 괜찮습니다. 이 그림을 기억하시고 6, 7, 8월에 이 그림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여러분들 스폰서하고 일도 있게 상담하셔서 이 그림을 만들어 내십시오. 그러시면 여러분들이 9월에 1000만을 도전했습니다. 저는 부업을 하면서 4개월 만에 SP를 성취한 사람입니다. 제품 가지수 300여 가지밖에 안 될 때요. 지금 제품 가지수 1500가지가 넘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결단하시면 9월에 SP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 먹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9월에 어떻게 해? 내 상황이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해? 뭐라 그랬습니까? 그런 계단식 사고에서는 여러분들이 절대 어떤 핀도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회화적으로. 사업은 어저께 뭐라 그래요? 시를 쓰는 것 같다 그러죠. 시가 이해가 됩니까? 내가 쓴 시가? 네. 여러분들은 월급 받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의 사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정말 매달 평생 증가 상속되는 그런 일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잖아요. 여러분, 결정하십시오. 9월에 한번 나 그렇게 스타트 하겠어. 그러면 그 9월만 보입니다. 네. 지금부터 74일 플러스 30일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럼 104일이 남아있죠. 그죠? 9월 30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삿포로를 이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자, A65 지중해 크루즈 24회계년도. 자, 여러분, 브론즈 빌더 3그룹 올해 12월까지만 여러분들이 만들겠다고 결정을 하십시오. 올해 12월까지, 아니, 내년 3월까지 만들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올해 12월까지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만드신다면 여러분들은 24회계년도에 파운더 스플릿트림 3조 만들고 여러분 지중해 크루즈에 탑승할 수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이 그림을 기억하십시오. 그림을 기억하고 여러분들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무턱대고 열심히 하시면 안 돼요. 내가 미국을 가려고 하는데 어느 쪽으로 가야 돼요? 그 사람이 미국 동쪽에 있다고 내가 여기 먼저 저기 동쪽이라 그래서 동해 쪽으로 달려가고 있어요. 그럼 갈 수 있습니까? 거기에 동해바다에 막혀 있는데 어디로 가야 돼요? 서쪽으로 가야죠. 인천공항으로. 그런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림을 갖다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십시오. 자, 그럼 이렇게 지중해 크루즈 여행을 갈 수 있습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진짜 오랜만에 고윤희 사장님 강의를 들었는데, 제가 딱 두 분이 제일 생각이 나는 게 뭐냐면, 정학수 사장님 스피치 하실 때는요, 다 아는 건데, 들을 때, 이렇게 제가 듣는 입장에서는 들을 때마다 저거 다 아는데도 제 안에서 뭔가 이렇게 막 열정을 불어일으키셨거든요. 고윤희 사장님 내용도 많이 들었어요. 근데 들을수록 내 안에서 열정을 일으키고 재미있네. 오늘 저는 고윤희 사장님 강의를 들으면서 네, 강릉 갔다 온 얘기 여러분들 다 동감하실지 모르겠는데,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을 본인이 그 사업을 위해서 간다는 거가 이게 쉽지 않거든요. 또 혼자 운전을 하고 가는 거, 거기가 뭐 조양현 사장님이 강릉에 사시니까 잘 알겠지만 항상 안개가 이렇게 또 끼어 있어요. 그 지역 자체가. 그런 데서 운전하면서 가보지 않은 곳을 간다? 너무 공감합니다. 근데 여기 있는 여러분들, 또 이렇게 줌으로 보시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만약에 그렇게 내가 소개가 나왔어요. 근데 내가 가보지 않은 곳이야. 강릉을 떠나서 뭐 어디든지, 뭐 해남이라든지, 뭐 땅끝마을, 뭐 진도든지 여러분들 가시겠습니까? 네. 말은 간다고 하지만 가서 디시드랍스 하나를 주문 받을지 사업을 할지 아무도 모르는 어떤 불확실성인 시대 그 상황에서 한번 오세요라고 했을 때 가실 수 있는 분 손 좀 한번 들어봐 주세요. 네. 네.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가셔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가까운 AP도 나오래도 잘 못 나오시는데 그런 데를 가실 수 있나요? 근데 그런 데를 갔기 때문에 고윤희 사장님이 지금까지 이 사업을 꾸준히 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사파이어라는 핀에서 이제 A65를 향해서 달려가고 계신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21일 날 돌아오는 화요일 날 분당에서 저희가 로컬 OM 진행하는 거 다 아시죠? 한 달에 한 번, 강서에서 오전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분당에서 한 번. 이번에는 이제 목표 설정 세미나가 있어서 많은 어떤 미팅들이 있었지만 저희 원팀에서 진행하는 시스템은 딱 3개입니다. 강서에서 오전, 오후, 그 다음에 분당에서 오전. 그 오전이 다음 주 화요일 날. 강사는 김승희 사장님이십니다. 아이를 낳고 오랜만에 우리 오프라인에서 또 여러분들 준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뭐 PPT 주세요, 뭐 해주세요. 본인 거에다 이렇게 많이 또 이렇게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초대하셔서 분당 AP 여러분들 거기서 많은 분들 초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6월 달도 이제 브론즈 미팅이면 저희 토요일 날 하는 미팅은 저희가 이제 이게 끝이잖아요. 그럼 이제 6월 한 달도 지나가는 겁니다. 토요일 날 기준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7월, 8월 2달 남았습니다. 아까 이진 사장님 말씀하시는 것 같이 지금이 뭐예요? 골든타임. 여러분들 아까 고윤희 사장님이 만약에 이렇게 딱 쓰러졌을 때 그 시기를 딱 놓쳤으면은 아마 제가 볼 때는 저세상 사람이 아니든지 아니면은 지금도 누워 있으실 분인데 그 골든타임에 병원에 가서 회생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뭐 뉴트리 제품도 먹었겠지만 즉 뭐냐면 골든타임이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아메이 하시는 모든 분들이 성장하는 게 목표고 그 다음에 여행 가는 게 목표잖아요. 그러면 언제 잘하셔야 되느냐? 이 골든타임 때 여러분들이 집중하시고 계획하시고 내년 회계년도를 위해서 준비하셔야지만 됩니다. 또 내년에 우리가 삿포로 가잖아요. 제가 많은 곳을 여행해 봤지만 지금도 넘버원이 삿포로입니다.
그래서 저는 삿포로를 2002년도부터 그 다음에 그 지진이 나기 전까지 매년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삿포로가 그냥 우리 옆 동네인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저가 좋고, 나중에 제가 진짜로 나중에 나이가 먹어서 그냥 은퇴를 하고 산다고 그러면 삿포로에서 자비랑 선교를 하고 살고 싶은 곳 중에 하나가 삿포로입니다. 그 정도로 좋은 곳이니까 여러분들 내년에 지금 이 골든타임 때 준비하셔야지만 내년에 여행을 가실 수가 있습니다. 내년에 삿포로에서 삿포로 오세요. 그러면 네, 삿포로에서 또 지나가다가 이렇게 얼굴 뵈면 제가 커피 사드릴게요. 다 사준다는 얘기를 못합니다. 네, 지나가다가 얼굴 뵈면 제가 커피 사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수고하셨고요. 오늘 브런치 미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